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와중에도 설명회에 참석해주신 학부형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중계 CMS 학부모로 5년의 시간을 보낸 후 영재관에서 올해 7년차로 엄마와 같은 마음으로 개별 학생들에 대해 고민하고 학부모님과 함께 아이에게 적합한 로드맵을 구상하도록 노력하고 있는 중계 CMS의 상담부원장 이유미입니다. 저희 중계 CMS를 잠시 안내를 드리면 초등, 중등, 고등과정까지의 교과 수업과 KMO 경시, 그리고 중등, 고등과정까지의 과학 수업을 통해 키운 실력을 기반으로 영재학교 과학고뿐만이 아니라 자사고 입시까지 진행하며 고교 입시의 명문을 추구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고입과 대입을 준비해본 학부모로서 고입은 대입과 같다라는 말이 정말 맞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고입을 대비하기 위해 이 자리에 오신 학부모님과 학생 여러분께 한 걸음 앞서서 잘 준비하고 계시는 거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설명의 순서를 안내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아이 수학 초중등교과 완전 정복이라는 주제로 중계 CMS 초중등관 이경선 센터장이 말씀드린 후 이어서 영재학교 과학고 자사고 합격을 위한 전략을 김희신 원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KMO와 고등교과 완전 정복 전략의 주제로 입시센터 이현석 교무실장이 설명해드리고 전체 소요 시간은 1시간 30분가량 예상됩니다. 이제 금일 설명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를 짊어질 미래의 인재를 길러내기 위해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참석해주신 학생과 부모님들께 꼭 필요한 양질의 정보가 되시길 바랍니다. 첫 순서입니다. 눈높이 센터장이라고 부르고 싶으신 분이신데요. CMS 사고력관에서 CMS 영재관까지 이어진 풍부한 관리 노하우를 가지고 초등학생 학부모님의 눈높이에 맞는 귀에 쏙쏙 들어오는 설명을 해주시는 분이시죠. 교과 수학의 첫 걸음을 이끌어주시는 CMS 초중등관 이경선 센터장께서 우리 아이 수학 초중등교과 완전 정복이라는 주제로 수학학습 전략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중계교과관 센터장 이경선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저희가 이제 설명회를 시작할 때 제가 이제 첫 번째로 잡았던 거는 우리 아이들이 교과를 이제 교과관에서 진행을 하는데 초중등 교과 과정을 진행을 하고 이제 입시관과 경시관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근데 상위 1% 학습법이라고 잡았던 것 중에서 제가 중계 지역 어머님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 아이들이 진짜로 상위 1%의 목표를 가지고 하는 건지 아니면 적정하게 우리 아이가 가려고 하는 것들을 좀 더 목표를 좀 더 우리 아이들 충분하거든요. 그래서 목표를 좀 더 높게 잡으시면 좋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상위 1% 학습법이라는 타이틀을 잡았고요. 제가 2월 달에 여기 노원구청에 설명을 했을 때 처음으로 중계지역 어머님들께 인사를 드렸을 거고 지금 6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다시 쓰니까 더 떨립니다. 그때는 못 모르고 섰던 것 같은데 이번에는 6개월 정도의 중계지역 어머님들을 만나 뵙고 아이들과 소통을 하면서 제 자신이 처음에 약속했던 부분들을 잘 지켜지고 있는지 이 부분들도 평가받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올라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설명회를 시작하는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중계학군의 위치는 어떤지 이 부분들을 살펴보고 그 다음에 수학 과목에 대해서 초중등 교과에서 수학은 어떤 것들을 배우게 되는지 그 다음에 중계 CMS 교과관에서 픽과 그랜드 세레름이라는 두 가지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의 특장점 그리고 CMS 교과관만의 특장점 프로그램들을 설명을 드릴 거고 그 다음에 어머님들께서 어떤 학원이 우리 아이에게 맞고 어떤 학원을 선택하는 것이 좋은지에 대해서 선택하는 기준들을 한번 제시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첫 번째 PPT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서울시내에서 작년에 발표한 서울시내 학원의 분포 지도부입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가 길거리를 가면 카페 수가 엄청 많고 편의점이 골목마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많은 거는 학원입니다.
무려 카페 수의 2배가 넘습니다. 2배 정도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지금 색이 지나면 짙을수록 학원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인데 1번으로 보이는 곳은 대치죠. 그 다음에 2번과 3번이 목동학군이라고 부르는데 여기가 이제 앞동네와 뒷동네로 나누어지면서 각각 2등, 3등이긴 한데 전체 토탈을 했을 때는 더 많은 수를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중계 지역은 상계와 중계 이 지역을 가지고 은행사회를 기준으로 해서 학원가가 포진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많은 학원 중에서 우리가 소위 말하는 서울 시내에서 3대 학원가라고 불리는 이 지역에서 우리 아이들은 어떤 목표를 가지고 어떻게 진행을 하고 있는지가 제가 지난 6개월 동안 가장 궁금했던 부분이고요. 그 다음을 이제 보면 그러면 학군이라고 하는 건데 제가 지금 말씀드릴 때 학원가라고 했어요. 학원이 많으면 학원가인 건 맞습니다. 근데 학군지는 학원이 수가 많다고 해서 학군지가 되는 게 아니라 아이들이 대입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는 일반고까지 갖추고 있어야 됩니다. 그걸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했을 때 우리 중계 지역의 고등학교들이 잘하고 있는지 우리 중학생 아이들, 초중등 아이들은 잘하고 있는지가 정말 많이 궁금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상위권이 최상위권으로 그 최상위권은 다시 극상위권으로 올라갈 수 있게끔 우상향할 수 있게끔 한다면 아이들의 최고의 목표를 가지고 움직여야 되는데 어찌됐든 간에 수학이나 과학 영역에서 최고인 아이들이 가는 학교는 영재학교나 과학고일 겁니다. 그럼 2022년도의 자료를 보시면 지금 1등 대치, 2등은 목동, 3등이 중계지역이었습니다. 근데 여기에 참석해 주신 어머님들께서도 지금 우리 중계지역의 분위기가 어떤지 영과고에 올인을 하고 있는지 일단 달리고 보는지 아니면 적정하게 타협점을 찾는지 거기에다가 우리 주변에 선덕도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마지노선으로 생각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2023년도에는 어떻게 됐냐면 공동 4등으로 내려갔습니다. 영과고 합격생들이. 그리고 나면 이거는 일단 인원수는 연도에 따라서 조금 다를 수도 있지만 제가 궁금한 거는 다른 대치나 목동 같은 경우는 어찌됐든 간에 올라가고 있어요. 그쪽으로 다시 몰리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세 번째 학원가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감소하고 있더라.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다시 타겟팅을 해야 될 거는 어머님들도 공부하시고 우리 부모님들 다 아시잖아요. 일단은 목표를 최대한으로 잡고 거기에 따라서 노력을 했을 때 플랜 B가 성립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 6개월 동안 짧은 기간이지만 아이들과 같이 해보면 우리 아이들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다른 학군지 아이들보다 역량 뒤지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기에 있는 이 두 학교, 최상위권의 학교들을 서울과학고와 서울대입니다. 고입의 최정점과 대입의 최정점에서 이걸 목표로 공부를 하고 있는지 아니면 벌써부터 우리는 하향을 하면서 목표를 플랜 B를 A로 삼는 것을 하고 있는 건 아닌지 이 부분들이 가장 아쉬웠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의 목표를 가장 다시 한번 설정하는 게 필요하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은 충분히 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러면 우리 아이들이 저 학교들을 목표로 했을 때 가장 발목을 많이 잡는 과목이 수학입니다. 그러면 이 수학의 과목들에서 보면 수학 과목에서 지금 우리 오늘 친구들이 많이 하고 있는 거죠. 초등학교 때는 초등 교과 수학, 그 다음에 사고력 수학을 초등 때 같이 하고요. 그리고 나서는 중등 교과 수학을 하고 그 다음으로 이어지는 것들이 고1 수상화 과정을 어느 정도 끝내고 난 친구들이 KMO의 영역들인 정수, 조합, 해석, 기하 이 4개 영역들을 접하기도 하고요. 중학생 때. 그 다음에 영과고로 준비할 때 입시 수학으로 우리가 창의 수학을 준비하고도 합니다. 그럼 이 중에서 우리 아이들이 꼭 해야 되는 거는 초등 수학이나 중등 수학은 학교 교과 과정 안에 들어가 있는 거죠. 이 부분들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고등 수학을 보면 고등학교 1학년 공통수학 상하, 그 다음에 수능 과목인 대수, 미적분원, 확통까지 아이들이 꼭 해야 되는 과목입니다. 지금 밑에는 선택수학에서 선택수학 자체에서도 아이들이 그걸 해야지 대입이나 여기에서 유리해질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해야 될 과목들 자체가 수학 하나만 해도 이렇게 많습니다. 근데 이 과목들 하나하나 책 한 권으로 끝낼 수 있느냐? 아니죠. 과목 하나하나마다 학년이 있을 거고 이 학습 단계에서 개념, 연산, 유형, 응용, 심화, 경시 숨이 턱턱 막힙니다. 문제집을 몇 권을 풀려야 되는 건지 다른 과목은 어떻게 하라는 건지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초, 중등 우리 학생들도 있고 하는데 한 가지 교과관 원장으로서 센터장으로서 말씀을 드리면 제가 지금 개념 연산 순서대로 적었어요. 연산을 하는 건 좋습니다. 손이 가서 풀 수는 있어야 됩니다.
하지만 의미 없이 왜 그렇게 연산이 이루어진지 모르고 배우는 친구들이 많아요. 그냥 나는 몇 학년께 연산을 해. 우리 아이는 몇 학년께 연산을 했으니까 지금 그 과정을 들어가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연산을 싫어합니다. 연산은 빠른 시간 안에 정확하게 끝낼 수 있는 분량으로 자기가 익히는 것을 인이 박히도록 할 수 있는 게 아이들의 연산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왜 개념이 중요한지, 그 다음에 연산이나 유형을 통해서 문제를 익혀가는지. 초등학교 6학년 과정에서 아이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단원이 뭐죠? 초등학교 6학년 단원에서 혹시 비와 비율이죠. 비 개념을 아이들이 어려워합니다. 우리 아이들한테 혹시라도 집에 가서 물어보시면 안 됩니다. 비와 비율을 어려워하는데 비는 무엇인지, 율은 무엇인지, 비율은 무엇인지 각각의 개념이 다 다릅니다. 근데 우리 아이들은 어떻게 배웁니까? 2대 5는, 5분의 2는 0.4 똑같아. 계산할 수 있어. 그럼 어디서 걸릴까요? 유형이나 심화에서 걸립니다. 남자 2명에 여자 5명이 있으면 우리는 그걸 비로 나타낼 때 2대 5라고 합니다. 그걸 5분의 2로 나타낼 수 있을까요? 5분의 2로 나타내면 여자 5명 중에 남자 2명이라는 이상한 게 나와요. 그죠? 그러면 부분 대 부분인지, 부분 대 전체인지, 아이들이 비와 율과 비율의 용어 자체가 개념이 안 되는 상황에서 단순히 분수 소수로 바꿀 수만 있다? 이 부분들이 우리 아이들이 공부를 할 때 개념이 꼭 필요한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여러 가지 단계로까지 공부를 하게 됐을 때 어머님들의 고민점은, 학부모님들의 고민점은 이제 2마리 토끼를 다 어떻게 잡느냐라고 하는 거죠. 속진과 심화 어떻게 다 잡아갈 거냐라고 하는 것들에서 시기적으로나 물리적인 시간으로 우리 어머님들께서 많이 고민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CMS에서 교과관에서 전체적인 스케줄을 잡았을 때 이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앞에 있던 그 수학 과목들을 4학년부터 CMS 교과관, 저희가 이제 4학년 2학기 과정부터 교과관에 세팅이 되어 있는데 4학년 2학기 과정부터 했을 때 전체적인 아예 아까 말씀드렸던 미적분 2와 기하 선택 과목까지 끝냈을 때의 전체적으로 최소 시간이 50개월입니다. 최소일 때. 그러면 연으로 했을 때 4년 2개월이 되죠. 그럼 역산으로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입학하기 전에 저 과정을 끝내야 된다고 하면 최소로 시작해도 6학년입니다. 정말 한 번도 스테이가 없이 원사이드하게 갈 수 있을 때 되는 겁니다. 근데 아이들은 한 번씩 장벽이 오거든요. 그러면 결론은 정해졌습니다. 부모님들께서 해야 될 거는 빨리 시작해야 됩니다. 그죠? 더 빨리. 이렇게 시작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시작하는 게, 어디에서 시작하는 게 가장 좋느냐라고 해서 저희 CMS 교과관에서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첫 번째는 PC고요. 두 번째는 그랜드 슬램입니다. 지금 CMS 재원생인 친구들도 와 있고 하는데, 어머님들께서 P과 GS 그랜드 슬램을 구분하실 때 수학을 잘하는 친구가 그랜드 슬램하고 수학이 약한 친구는 P를 하나요? 라는 질문을 제일 많이 하세요. 제가 설명회 때도 말씀드렸는데 물놀이를 가면 물이 깊어서 하나하나 잡아주면서 어디까지 차니까 괜찮아, 손을 잡고 와봐 라고 하는 친구가 있고요. 물놀이를 가자마자 그냥 얼마나 깊은지 고민 없이 뛰어드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수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하나가 틀릴 때마다 거기서 상처받아 하고 자신감을 잃어하는 친구가 있고요. 틀렸는데 이게 왜 틀리지? 답안지가 잘못된 거 아니에요? 라고 끝까지 우기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픽 같은 프로그램은 일단 정원 자체가 8명으로 그 다음에 아이러닝을 통해서 우리 아이의 오답의 오답까지 캐치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리고 기본과정, 응용과정, 심화과정을 모두 가지고 가는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어머님들께서 조금 출발점만 당겨주신다면 핏으로 진행을 해도 아까 모든 그 과정들의 고등 과정을 끝내고 가는 것은 시기적으로 불리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랜드 슬램 같은 경우에는 우리 아이는 겁이 없고 오랜 시간 공부하고 끙끙대면서 하는 엉덩이심은 지금 있다. 수학을 자신감이 있어 한다. 어디서 온 자신감인지 모르겠지만 아이는 자신감이 넘친다 라고 하고, 그 다음에 부모님과 아이가 영과고 쪽으로 좀 더 목표가 확실하게 굳건하다 라고 하면 그랜드 슬램에서 교과 과정들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초등 과정은 그랜드 슬램 과정이 없이 모두 픽 과정으로 아이들이 진행하게 되고요. 중등 과정을 진행할 때 1학년 2학기
기본과 1학년 1학기 심화를 하는 반부터 그랜드 슬램 반이 편성이 됩니다. 중학교 1학년 1학기까지는 필수로 합니다. 기본과 응용을 하고 심화를 가야지 아이들이 살아남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조정을 했고요. 그 다음에 제가 6개월 전에 이 자리에서 부모님께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P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3월 달에 제가 왔을 때 전체 CMS 영재관이 런칭된 프로그램이고요. 현재 중계 CMS 교과관이 P 재원생이 가장 많습니다. 전체 영재관 중에서. 그리고 제가 6개월 됐는데 저희 교과관은 지금 제가 왔을 때에 대비해서 230% 정도 성장했습니다. 중계 지역 어머님들께서 많이 믿음을 주셨고 거기에 대해서 계속 그 믿음이 배신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다. 그리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꼭 한번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CMS 중계 교과관에서는 어떤 것들이 이루어지느냐라고 하는 것들을 보여드리면 저희가 성적표가 매달 나갑니다. 성적표가 매달 나가는데 나가면 이제 어머님들께서 궁금하신 건 그거죠. 반 인원이 그 중에서 1등을 계속하면 또 1등을 계속해도 고민이거든요. 전체 CMS에서는 어느 정도 위치를 하고 있나요? 라고 하는 것들이 많이 궁금해하세요. 그래서 올해 지난달에 1차와 2차가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1학년 과정이 끝난 친구들, 중학교 3학년까지 과정이 끝난 친구들을 초급, 고등학교 1학년 과정이 끝난 친구들을 중급, 그 이상의 과정들을 갖춘 친구들이 고급으로 해서 초급, 중급, 고급 자기의 선행 정도에 맞게끔 해서 아이들이 수능형 문제를 풉니다. 그리고 성적표도 수능형 성적표가 어머님들께 나갑니다. 그리고 1차에 우수한 성적으로 통과한 친구들은 2차에서는 수능 서술 수리논술형 문제들로 서술형 문제들을 풀게끔 해서 다시 2차 대회를 열게 됩니다. 그래서 어머님들께서 선행을 나갔을 때 우리 아이가 진짜 써먹고 잘 이해하고 있는지를 확인하실 수 있도록 GSML을 저희가 올해부터 시작을 했고요. 두 번째는 아셈입니다. 지금 아셈을 같이 했던 친구들도 여기에 몇 명 같이 와 있는데 아이와 선생님이 같이 되는 시간이고 저희가 3개월에 한 학기면 저희가 모여서 시험을 볼 때마다 한 번씩 한 20분 정도씩 아이들과 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왜 CMS에 와서 이 밤 늦은 시간까지 공부를 해야 되고 우리가 목표로 하는 건 어떤 거고 그 다음에 우리 아이들이 어떤 학교를 목표로 공부를 하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들을 아이들과 같이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친구들이 가장 좋아하는 거는 이 학교들의 급식입니다. 급식 사진이 나왔을 때 아이들이 가장 좋아요. 그래서 첫 번째 분기에는 3, 4, 5월 달 분기에는 제가 영과고를 아이들에게 보여줬고 그 다음에 6, 7, 8월 분기에서던 7월 달에 제가 자사고 중에서 하나고, 용인, 민사, 상산 이 4개 학교에 대해서 아이들과 같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랬더니 아이들이 이제 다음에는 외고나 국제고를 좀 해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알았다. 원한다면 언제든지 해줄 수 있겠다. 라고 이야기를 해서 아이와 계속 아이들이 공부를 결국에 하는 건 아이들이기 때문에 아이들의 목표가 가장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로는 지금 방학 기간에 하고 있는 건데요. 미라클 모닝입니다. 그래서 방학 기간에 아이들이 특강이 있고 지금 CMS 같은 경우에는 특강이 1시부터 이어지면 그랜드 슬래머 같은 경우는 1시부터 10시까지 아이들이 학원에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오전 시간에 아이들은 분명히 나 이따 학원 가서 하루 종일 공부해야 되니까 쉴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할 거죠. 근데 그 시간 아깝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을 위해서 마련을 한 거고요. 아이들은 10시 반부터 12시 반까지 이 스케줄러를 저희가 줬습니다. 스케줄러를 먼저 작성을 하고 와서 아침 자습을 합니다. 꼭 수학뿐만 아니라 어떤 과목을 하든가는 상관없습니다. 본인들이 이렇게 스케줄을 하고 감독하는 선생님들께서 마지막에 잘 되었는지 확인을 하고 옆에 멘트도 같이 적어주곤 합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겨울방학 때도 지금 여름방학 때 처음으로 제가 와서 시작을 한 거기 때문에 겨울방학 때도 계속 하면서 아이들이 공부를 할 수 있게끔 짜투리 시간을 얼마만큼 쪼갤 수 있는지 그 부분들을 자기가 공부할 수 있는 총량을 가지고 있고 그거를 가늠할 수 있는 아이들이 성공을 하거든요. 그 다음에 저기 플래너를 작성하는 것들은 자사고급 이상에서는 자기 스케줄링을 하게끔 합니다. 기숙사에서 생활을 하는 친구들이기 때문에 그것들도 연습할 수 있게끔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교과를 시작을 할 때 저희가
초등과정, 중등과정, 고등과정이 있는데 초등학교는 솔직히 평가 자체가 약하고 평가가 없다는 것이 없죠. 학교에서 단원평가를 해도 그렇긴 상황이고, 중등과정은 어찌됐든 간에 손이 가는 문제들이 많이 나옵니다. 손으로 푸는 문제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학원에서 연습이 된다고 하면 크게 내신에서 밀리지 않습니다. 엊그저께 티처스 지난달에 나왔던 그 쌍둥이 자매를 보시면 전교 1, 2등이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풀었을 때 중상위권 다른 학교에 조금 어렵다는 학교들의 내신을 풀었을 때 40점대가 나왔어요. 티가 잘 안 납니다. 그러면 고등과정은 어찌됐든 간에 등급을 나눠줘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아이들의 진로가 결정이 되기 때문에 손이 가는 문제를 줄이고 생각하는 문제들을 많이 한다고 하면 우리 아이들이 거기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 결국에는 공부는 장기레 있습니다. 그러면 이 긴 레이스를 어디에서부터 시작하느냐? 첫 단추를 잘 키워야 되겠죠. 그곳에 항상 CMS 중계 교과관이 있을 겁니다. 저기 마라톤으로 제가 이제 비유를 했는데, 어머님들께서 선행을 많이 하다 보면 가장 하는 고민이 어느 정도, 한 2학년 2학기에서 3학년 1학기 중등과정을 하다 보면 우리 아이가 잘 알고 있는지, 아이들이 많이 힘들어하는 교과 과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가 혹시 다른 아이의 페이스메이커가 되진 않는지, 다시 우리 아이는 돌아가야 되지 않는지, 이 고민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혼자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 결정을 같이 할 때 논의할 수 있는 사람, 하나의 같이 고민을, 우리 아이에 대해서 부모님 외에도 고민을 같이 나눌 수 있는 사람들이 있는 곳이 CMS 교과관이 되겠다고 약속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골인을 하고 나서 피니쉬가 더 있어요. 이게 마라톤이랑의 차이점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마라톤은 트랙에 들어오는 순간 들어오는 순서대로 마지막 한 바퀴를 돌고 결승선에 들어옵니다. 하지만 입시는 다릅니다. 마지막 한 바퀴 앞에 다시 다 모입니다. 그리고 나서 뭐 고등학교의 캠프라든지 아니면 수능이라든지 이 마지막 한 바퀴를 쥐어짤 수 있는 아이가 돼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아이는 빨리 도착해서 컨트롤을 하면서 마지막 한 바퀴를 뛸 것인지, 아니면 우리 아이는 페이스 조절을 하면서 마지막 한 바퀴의 그 흐름을 가지고 마지막 한 바퀴를 도는 아이가 돼야 될 건지, 그 판단들을 같이 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죠? 그게 저는 이제 마라톤과 입시의 가장 큰 차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들을 보면서 CMS 교과관에서 같이 할 거고, 그러면 어머님들께서는 어떤 학원을 선택하는 것이 좋을까라고 하는 것들을 말씀드리면, 우리 아이의 실력을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지, 그 다음에 초등, 중등, 고등 과정을 연결되어서 할 수 있는지, 초등 과정 맡기고 중등 과정을 갔는데 우리 아이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 되고 선생님은 다시 우리 아이를 파악해야 되고, 그런 과정이 없이 초등, 중등, 고등으로 매끄럽게 이어질 수 있는지,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개념, 응용, 심화까지 모든 걸 다 가지고 있는지, 그 다음에 우리 아이들이 어찌됐든 간에 중등에서부터 내신 관리까지 같이 할 수 있는지, 그 다음에 공부 외적인 학생들의 관리 시스템이 잘 되어 있는지, 그 다음에 주변에서의 평가, 모든 거, 뭐 하는 사람들이 다니는 건 이유가 있겠죠. 그래서 이 부분들이 진행되고 있는지, 그 다음에 단순히 수학 성적만 올리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우리 아이들의 진로에 대한 로드맵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이것들을 꿀러가는 강사 개인이 아니라 어떤 시스템 안에서 전체적인 전문가 집단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그 다음에 항상 입시가 변화하는데 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학원인지, 이것을 모두 만족하는 학원은 어머니들 가까이에 있습니다. 바로 CMS죠. 제가 저 CMS M자를 좋아합니다. 사고력관에 있을 때부터. 저기가 이제 학생과 선생님이, 학부모와 선생님이 같이 성장하는 로고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 로고를 좋아를 해서 저 요거를 같이 넣었고요. 저희가 이제 어떻게 교과관이 움직이는지에 대해서 설명의 일정은 이렇게 8월 17일과 24일 11시와 2시, 그 다음에 8월 21일은 8시에 입학 설명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어머님들께 문자도 이제 같이 보내드릴 거고요. 많이 참석해 주셔서 그때 이제 궁금한 사항들 있으면 기탄 없이, 끝나는 시간은 두지 않겠습니다. 어머님들만 괜찮으시다면. 하고, 하나 이제 말씀드릴 건, 제가 중계지역 왔을 때 아까 말씀드렸던 거, 최상위권을 키우고 싶다. 정말 키우고 싶습니다. 진짜 잘하는 애들, 대치까지 가실 필요 없습니다. 여기에서 다 해결해 드릴게요.
그 시작점을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해서 탑반을 만들 겁니다. 교과관에서 초등학교 3학년 대상인 탑반, 초등학교 4학년 대상인 탑반을 만들 겁니다. 6월 달에 제가 한번 설명회를 했어요. 탑반 설명회를 이렇게 9월 달에 개강을 하겠다라고 하고 커리큘럼을 어느 정도 보여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은 지금 CMS는 무학년제임에도 불구하고 탑반들은 학년제로 갈 겁니다. 이 반들은 학년제로 갈 거고 반 정원 구성도 8명 정도로만 구성을 할 겁니다. 저희 원래 12명이거든요. 그래서 보여드릴게요. 어떻게 CMS에서 탑반들을 키워나가는지 보여드릴 거고, 그 다음 이 친구들만 키우는 게 아니라 제가 이 탑반을 만드는 거는 몇 명 잘하는 애들 만들어가지고 우리 학원 이만큼 했어요가 아니라 최상위권을 저희가 가지고 그 다음에 아이들이 그 상위권을 보고 달릴 수 있게끔, 그래서 우리 아이들 전체 실력이 우상향 될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드는 게 이 탑반의 구성 목표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핏이 9월 달에 들어오는 친구들에게 환영 기프트가 있어요. 핏 과정에 오는 친구들 어마어마합니다.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다시 저희 딸을 입학시키고 싶은데 지금 핏으로 갈 수가 없는 상황이라. 그리고 재원생들, 기존에 보내주셨던 어머님들, 재원생들에서 상품이 있는데 여기 하이, 미들, 베이직이라는 거기에 따라서 등급이 있는데 저희는 출결 기준으로 할 거예요. 결석이 제일 적은 친구부터 해서 상품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재원생 핏 대상으로도 이렇게 또 다시 상품이 있을 거고, 제 이제 마지막 핏 화면인데 제가 아쌤을 할 때 맨 마지막에 아이들과 하는 화면입니다. 좀 늦게 출발했다고 해서 선생님 제가 갈 수 있을까요? 라는 친구들도 있긴 해요. 근데 어떤 목표를 세우든 노력을 높인다고 하면 그 목표에 도달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어머님들의 자녀, 우리 아이들이 꿈꾸는 목표를 현실로 만들 수 있는 그 출발점에 항상 CMS 중개교과관이 함께 할 겁니다. 어머님들께서 지금 지난 6개월 동안 믿어주신 만큼 다시 한번 더 힘을 주시면 저희가 충분히 더 낮게 우리 아이의 목표를 이뤄나갈 수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저희가 교과관은 9월부터는 청구상가로 이동을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250%에 가까운 성장을 했기 때문에 지금 있는 강의실로도 아이들이 충분히 공부할 수 있는 효과가 부족하기 때문에 청구상가 4층에 기존에 있던 영재관에 플러스 그 앞에 지금 공사를 하고 있을 거예요. 거기까지를 전체 지금 공사 중에 있고 교과관이 그쪽으로 확장 이전을 합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빌려서 6개월 전에 인사드렸었는데 지금 6개월 동안 보내주신 어머님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 PT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제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너무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이경석 센터장님. 두 번째 순서입니다. 목동 관악 CMS 영재관을 거치시면서 월등하게 많은 이공계 인재를 키워내시고 대치 CMS 영재관까지 맡아서 하신 분이 이번에 중계 은사의 명성을 다시 세운다는 목표를 가지시고 저희 중계 CMS로 오셨습니다. 지난 7월 발령받아서 오신 다음에 진행한 설명회가 있는데요. 설명회 후 학부모님께서도 이번에 CMS 대표님이 중계에 제대로 힘을 실어주신 것 같다고 느끼실 만큼 앞으로의 중계가 너무 기대되게 하시는 김희신 원장께서 오늘 학부모님들의 가장 큰 관심 분야인 영재학교 과학고 자사고 분석 및 합격 전략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니다. 학생에 대한 애정과 열정을 바탕으로 고등 입시에 꼭 합격할 수 있도록 책임지고 도와주는 냉철한 입시 전략가라는 명성이 맞는지 확인하며 어떠한 학습 전략을 제시해 주시는지 집중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힘찬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방금 소개받은 소개를 굉장히 멋있게 해주셔가지고 기대를 약간 뻘쭘했는데 이거 넘기 말씀드릴게요. 제가 제 사진을 넣으려다가 차마 제 사진을 이렇게 크게 넣기는 제가 좀 뻘쭘해서 챗 GPT에 제 사진을 넣고 좀 멋있게 만들어줘 이렇게 했더라고요. 가면서 끄덕끄덕 해주시는 게 멋있나 보다 싶으신데 좀 웃으시면 좋겠어요. 뒤에서 제가 일부 하다 보니까 굉장히 뭔가 화가 나시는 것 같처럼 좀 밝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이고.
제가 입시를 시작한 지는 지금 15년이 되었고요. 그러니까 아이들의 인생의 방향을 조금 더 좋게 만들어준다는 게 너무 재밌어가지고 미친 듯이 일했고, 애들이 살아갈 때 조금 더 편하게 해주는데 내가 조금이라도 도움을 되겠구나 라는 게 너무 좋아서 밤낮 안 가리고 하다 보니 CMS가 얼마 안 되고 온 지 얼마 안 돼서 원장이 되었고요. 지금은 대치랑 관악 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지금 9월부터는 중계 총괄 원장을 넘어와서 중계 지역을 지금 입시관 전체적으로 총괄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앞에 설명 들으셨겠지만 지금 중계 지역이 약간 분위기가 좀 다운돼 있잖아요. 다른 지역에 비해서. 다시 요걸 좀 붐업시키기 위해서 제가 왔고, 앞으로 아마 자주 저를 뵙게 될 거니까 보시면 인사드리고 서로 아는 체 하시고 그러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뻘쭘하네요. 예. 인재가 없다라고 제가 적었는데, 인재가 중개에 없다는 게 아니라 무슨 말씀이냐면, 요즘 고등부 학원,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학원 중에 제일 잘 나가는 학원이 어디죠? 그쵸? 예, 시대 이거 땡땡. 예. 왜 이러냐면, 이게 없어요. 학군지잖아요, 중개. 보면 대치에 있고, 목동에 있고, 반포에 있고, 심지어는 또 지방, 대전에도 있습니다. 근데 서울의 3대 학군지 중에 하나인 중개에는 시대 땡땡이 없어요. 대치 원장으로 있다 보니까 그 지역에 있는 원장님들 좀 아니까 시대인재 좀 이렇게 통해서 왜 너네는 그쪽에 안 만드니? 그러니까 굳이? 이러더라고요. 저는 이제 중개로 가게 7월 달쯤에 이제 결정이 됐으니까 그 원장님한테 뭐 중개 어쩌고 물어봤더니 굳이 거기 왜 만들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생각하는구나. 시대 땡땡에서는 느꼈는데, 왜냐하면 제가 그래서 중개 좀 조사를 해봤어요. 이제 발령이 나면 이 지역이 어떻고 이 지역의 분위기가 어떤 조사를 해봤더니 수학만 보면 수학 성취도입니다. 이쪽 지역에 있는 애 많이 찍으세요. 이런 거. 요즘은 적자 생존이 아니라 찍자 생존이래요. 보시면 우리 지역에 있는 중학교들의 수학 성취도입니다. 보면 을지중이 87.5% 제일 잘 나오고 있고, 애들 보면 성취도 평가 보잖아요. 그거에 대한 결과입니다. 같은 됐다 안 됐다 하네요. 같은 그걸 보면 이렇게 나오는데 74.75% 이게 좋은 거야 나쁜 거야 애매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서울 지역에 있는 모든 중학교의 학업 성취도를 나왔다 안 나왔다 하네. 성취도를 뽑아봤더니 상위 10%의 중학교를 보면 강남구 대치 12개 있고, 쭉 오다 보면 노원구 찾기가 힘들죠. 아래 을지중 하나 있습니다. 강남구 12개, 서초 9개, 양천구, 목동 5개 있고, 3대 학군지 중에 하나인 중계가 딸랑 서울시에 있는 모든 중학교 상위 10% 중 안에 하나 있다. 이건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죠? 뒤에서 왜 이렇게 됐는지 제가 한번 저의 나름대로의 생각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다른 지역을 보면 대치 84%, 서초 86% 이렇게 돼 있는데, 대치가 서초보다 낮은가요? 이게 대치가 워낙 강남구가 넓어서 이렇지 상위만 보면 훨씬 높습니다. 그래서 강남 보면 대왕중 96%인데 을지중 한 10% 차이가 나잖아요. 여기 문제가 뭐냐면, 제가 아까 말씀해 주셨지만 설명회를 7월 중순에 여기 와서 한번 했더니 어머니들이 제일 공감하시는 게 가을 고등학교가 없다. 가을 고등학교가 없죠. 왜냐하면 중학교가 있게 돼 있으니까. 무너진 중학교 학군이 그대로 올라오면서 고등학교까지 무너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시대 땡땡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입결 좋을 수가 없으니까. 자기들 학원 명성에 먹칠이 될까봐. 중학교 학군 다시 세워야 됩니다. 이거 중계. 이렇게 가면 계속 점점 쪼그라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거를 올리려고 제가 왔고요. 중학교 성취도가 낮은 이유가 제 생각에는 너무나 편해요. 여기는. 왜냐하면 애들이 보면 긴장감이 없더라고요. 딱 요 갇힌 시장이라고 해야 되나? 또 요 시장이기 때문에 자기들끼리 그냥 경쟁도 많이 없고 자기들끼리 그냥 행복하게 긴장감 없이 애들이 공부하고 있어요. 그러면 엄마도 편해요. 애가 찡찡대지 않아. 엄마 공부 힘들어요. 어려워요. 못해 먹겠어요. 이런 말 하지 않으니까 엄마도 편해요. 애가 그냥 학원은 꼬박꼬박 잘 왔다 갔다 해요. 그러면 학원도 편해요. 어려운 거 시킬 필요가 없어.
굳이 애한테 너 왜 공부 안 해? 너 이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하면 좋은데 못 가? 이렇게 하면 뭐 좋은 고등학교 못 가? 이렇게 하면 서울대 못 가? 이런 얘기를 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학생이나 학부모나 학원이 모두가 편한 중개가 되어버렸구나 라는 게 제가 7월 중순에 와서 이쪽 한 이제 보름, 한 3주 동안 이쪽 지역을 보니까 가장 크게 느낀 게 이겁니다. 편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아이들이 그대로 커서 중개에 있을 게 아니잖아요. 대치 목동의 애들 긴장감 있게 빡시게 어려운 교재를 공부하는 애들이랑 만나서 경쟁하고 뭐 좋은 데 가고 뭐 의치항 가고 서울대 가고 스카이 가야 되는데 이렇게 자기들끼리 편하게 있으면 만나면 싸움이 안 됩니다. 걔들은 계속 지금 칼싸움 하고 있는데 뒷방에 앉아가지고 계속 히히덕거리고 있으면 막상 붙었을 때 경쟁이 될 수가 없죠. 그래서 귀여움증이 미꾸라지 그렸는데 이 중계판을 귀엽죠. 제가 심혈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약간 물을 흐리게 편한 분위기를 좀 흐리려고 제가 왔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많이 웃어줄 줄 알았는데 안 웃어주시네요. 오늘 준비할 내용이 워낙 많아서 뭐 영재고, 가고, 경시, 자사고 등등 많아서 이거를 일일이 다 설명드리면 한도 끝도 없어가지고요. 중요한 내용, 중복된 내용 위주로 설명을 드리고 자세한 내용은 저희 원내 설명회가 이렇게 진행이 되니까 원내 설명회 오셔서 자세한, 나는 뭐 영재고에 관심이 있다, 뭐 자사고에 관심이 있다 하면 이때 오시면 훨씬 학교별로 자세하게 하나하나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이 자리에서 나는 뭐 하나고 갈 건데 영재고 자세히 설명 드려봤자 그 위에 안 들어오실 거니까 공통적인 내용만 위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일단 영재고, 과고, 자사고에 왜 가야 되나? 좋은 학교인지 아는데 왜 가야 되나 설명을 드리자면 이게 작년 말쯤에 입시하는 뭐 사람들 사이에 약간 회자된 글이 하나 올라온 게 있는데 모 대학교의 입학사정관이 요런 글을 올렸어요. 그러니까 수시 전형을 올해 진행하면서 느낀 점 그냥 소탈하게 올렸더라고요. 제가 읽어볼게요. 입학사정관으로서 능력 없다고 해도 좋다. 과연 현재 자료로 학생을 평가할 수 있을까? 올해는 학생이 더 안 보이고 숫자와 이수 과목만 보인다. 볼 게 없다는 겁니다. 이제 서류를 바라보면 숫자, 내신이죠, 내신. 몇 등 했나? 몇 점 받았나? 요거랑 이수 과목, 얘 수업 뭐 들었나? 이거밖에 볼 게 없다. 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소개서가 없어졌어요. 자기소개서가 학부모님도 그렇고 애들도 그렇고 굉장히 부담되는 내용인데 이게 어떻게 반대로 생각하면 꼭 필요한 겁니다. 나 잘났어. 나 꿈이 뭐고 니네 학교 가서 이렇게 할 거야. 라는 걸 적을 수 있는 길이고 반대로 얘기하면 얘가 뭐 내신이 하나가 안 좋아. 그럼 그거를 해명할 수 있는, 소명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한데 그게 아예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얘가 꿈이 뭐고 얘가 뭐고 이 아이에 대한 판단할 수 있는 제일 중요한 게 하나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비교과, 애, 독서, 봉사활동 등등등 이게 다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보면 이게 생기부가 이렇게 바뀌었는데 제 오른쪽에 이제 바뀌는 생기부고요. 보면 미기재, 미반영, 금지, 삭제 이런 내용만 들어가 있습니다. 생기부에 볼 게 없습니다. 보시면 다 반영되지 않아요. 하나 기억해 두실 게 제 오른쪽에 교과활동의 2024학년도에 과목당 500자 이건 뒤에 기억해 주세요. 뒤에 다시 한번 나옵니다. 500자 나오고 자율동아리나 봉사, 독서, 수상경정 이게 전혀 반영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워낙 많이 들으셨을 거고 뭐 많이 알고 계시겠지만 세 개만 짚고 넘어가자면 등급제가 바뀌죠 이제. 알고 계셔야지 굳이 안 찍으셔도 되지 않을까요? 당연히 알고 계시는 거겠죠? 지금은 애들이 100명, 4%, 100명 기준으로 4등까지가 1등급이고 11등까지가 2등급입니다. 이게 바뀌면 100명 기준으로 했을 때 10%, 10등까지가 이제 1등급이고 34등까지가 2등급입니다. 등급이 이제 큰 의미가 없게 됐는데 이게 어떤 문제가 생기냐 이렇게 볼게요. 요건 찍으셔야죠. 지금 현재는 1점대 초반 애들, 애들 사이에 괴물로 불리는 이런 애들이 의치안에 갑니다. 1.01, 1.07 이런 애들이. 그리고 1점 중반까지가 스카이에 갑니다. 애들이. 1점 마지막까지가 2점 초반, 1점 후반까지가 서성안에 갑니다. 내신을 보면. 근데 요 아이들이 다 1등급이 되는 거예요. 똑같이.
지금 현재의 중3 아이들이 42만 8천 명, 43만 명 정도 돼요. 이 아이들 다 인문계를 가진 않지만 인문계를 간다. 인문계 한 30만 초반 정도 되고요. 이 아이들 다 막 인문계를 간다고 하더라도 1등급이 4만 3천 명이 되는 거예요. 2등급은 17만 명이 되는 겁니다. 중계동 인구가 10만 명이 좀 넘더라고요. 10만 212명이더라고요. 중계동 인구에 사는 애들보다 많은 애들이 2등급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신이 의미가 없게 됩니다. 내신이 의미가 없으면 어머니들 자사고나 특목고나 과고 보내실 때 제일 걱정하시는 게 우리 애 가서 내신 쳐지면 어떡해요. 그렇죠? 내신이 안 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들어가고 고민하셔도 되는데 항상 쓰기 전에 고민하시더라고요. 두 번째로 보면 이수 과목 앞에 말씀드렸죠. 요게 뭐 속칭 말하는 갑반고. 양천구 목동에 있는 뭐 서울대 잘 보내는 고등학교고요. 수학만 보자면 이렇게 편제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특이한 게 밑에 보면 경제수학, 인공지능 수학 이런 수업이 깔려 있습니다. 어지간한 일반고에 안 깔려 있는 이런 수업이 깔려 있기 때문에 애들이 이 수업을 듣고 서울대나 스카에 잘 가고 있는 목동에 있는 모 고등학교입니다. 근데 이걸 이제 특목고에 비교를 해보자면 특목고는 이건 하나고입니다. 인터넷 다 있으니까 말씀드려도 되죠. 하나고 보면 완전히 다르죠. 뭐 인공지능을 위한 이상수학, 뭐 선형대수학, AP 통계, AP는 대학 과정을 미리 듣는 겁니다. 그리고 뭐 응용수학 탐구 이렇게 하면 보세요. 앞에 지금은 생기부의 학교 이름도 가리게 되죠. 아까 지금 입학사정관이 볼 게 내신이랑 이수 과목밖에 없다라고 했죠. 생기부를 보면 딱 보면 아, 얘 하나고생이구나. 얘 상상고생이구나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럼 당연히 누굴 뽑겠어요? 똑같은 내신이라면? 그래서 학교를 가리니까 1번고 가야지, 학교를 가야 되니까 어디 가야지 그 의미 없습니다. 다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생기부 반영에 적응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보자면 뭐 당연한 얘기죠. 어떻게 보면 학교생활 성실히 해야 된다는 건데 그러니까 학교 선택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세특, 행특, 독서, 봉사활동, 이수과목, 영장까지 다 챙길 수 있는 학교를 가야 된다라는 거고요. 아이고, 되게 열심히 찍으시네요. 보시면 제가 생기부를 가져왔어요. 입시를 하다 보면 생기부를 많이 받아서 보기 때문에 생기부를 보시면 위에 거는 일반고 애들입니다. 이 아이는 꿈이 경제학자였어요. 생기부 보면 앞에 장래희망 적으니까. 경제학자의 꿈인 친구를 학교에서 적어준 건데 보면 뭐 여행기를 작성했다. 어쩌고저쩌고 작성했다. 그냥 이거 적었어요. 라고 학교에 적어줬고 아래는 이제 특목과인데 얘가 작성한 게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떤 내용을 작성했고 어떤 생각으로 요걸 했다. 까지 자세히 적었고 제일 밑에 꿈이 경제학자로 했잖아요. 경제학적 사고가 우수하다. 밀어주는 거죠. 얘 경제학교인데 학교 사회선생님이 경제학도 사고가 우수하다고 똘똘한 친구구만 이렇게 되는 겁니다.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이거 제가 보고 웃었는데 체육입니다. 체육. 학습 태도와 언행이 바르다. 명랑한 얼굴을 갖고 있다. 그부들에게 친절하다. 체육이잖아요. 체육에 대한 내용은 하나도 없습니다. 아래는 하나고입니다. 하나고 학생인데 체육에서 도전하는 태도를 보이고 긍정적인 자세로 하고 자신의 생각을 논리적으로 잘 설명한다고 체육 선생님이 적어줬어요. 예전에 이런 말 있잖아. 아이를 하나 온전하게 키우려면 온 마을이 뭐 나서야 된다 이런 것처럼 뭐 특목고, 영재, 과고, 자사고 아이들은 한 아이를 서울대 좋은데 뭐 의치안 보내기 위해서 온 학교가 다 달라듭니다. 그게 다릅니다. 아까 제가 500자 외우시라 했잖아요. 427자 적어주셨습니다. 일반고 50자 적어요. 생기부의 양 자체가 다릅니다. 그래서 특목고를 가야 됩니다. 뭐 영재고, 과고, 자사고 가야 되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인데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중계에서는 더 해야 돼요. 갈 일반고가 없습니다. 남자아이는 저 선도과라도 갈 수 있는데 여자아이는 그렇죠. 다들 이러고 계시네요. 없어요. 보니까 요 종로로 가든지 아니면 외고로 빠지든지 이쪽으로 가야 되지 갈 학교가 없어서 조금 애들 순진할 때 고등학교 중3 넘어가면 이제 말 안 듣잖아요. 아직은 엄마 말 들을 때 아직은 잘 꼬셔질 때 잘 시켜놓고 좋은 고등학교 가야 돼 열심히 해야 돼 하면 애들은 아직은 순진할 때 시켜놓으면 가볼까 하고 열심히 하게 됩니다.
그죠? 아니라고 이러시는데요. 영재학교나 이제 과거 자사고 간단히 설명드릴게요.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영재학교는 이거 제가 이것저것 써놨는데 학교가 늘어납니다. 뭐 카이스트 AI 지금 8개가 있는데 뭐 2개 더 늘어난다. 뭐 이렇게 한다. 카이스트가 또 뭐 5송에 세운다 해서 늘어나는데 지금 정원이 한 800명 정도 돼요. 850명 정도. 근데 2개 생기고 앞으로 한 2-3개 더 생기면 정원이 한 1.5배 늘어납니다. 정원이 1.5배 늘어나고 한 6년 내에 애들 뭐 인구 분표 보면 학생이 한 30% 줄 거예요. 애들이 학령 인구가 줄어서. 그럼 영재학교 갈 수 있는 뭐 확률, 기회 한 2배 정도 늡니다. 그런데 최상위권 애들은 또 의대로 빠지려고 하잖아요. 실제로 영재고나 과거나 좀 좋은 데를 갈 수 있는 확률이 예전에 비해 한 3-4배 이상 좋아졌습니다. 기회가 온 겁니다. 어떻게 보면. 기회는 자바역이잖아요. 뭐 주요 지역 대치 목동 아이들은 이미 이거를 옛날부터 알고 있어서 이미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가 거기 있었고 한 복판에 있고 준비시켜 왔고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여기서 시키려고 이제 제가 와서 우리 아이들 기회 잡을 수 있게 교육할 겁니다. 영재학교 이렇게 8개 있습니다. 뭐 서울에 있고 이렇게 있고요. 경쟁률을 보면 항상 한 5,100명 정도, 5,000명 초반 정도 좀 최근에 지원하고 있고 한 6대1 정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요거 저희 책에 더 자세히 적혀 있습니다. 영재학교 왜 가야 되냐면 이건 뭐 일반적인 내용인데 수학과학 좋아하는 애들이 다 모여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수학과학 애들 말로는 좀 또라이라고 해야 되나? 수학과학에 미친 애들. 이 일반고에 가면 자기의 생각을 이해해주는 친구가 없어요. 혼자 뭐 수학 이상한 뭐 그래프 그리고 야 이 그래프 멋있지 않냐? 이러고 했는데 뭐래? 이러거든요. 그런 애들이 모여있는 학교입니다. 자기들끼리 너무 꽁냥꽁냥 수학과학 좋아하는 애들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굉장히 행복한 학교 생활을 보낼 수 있습니다. 뭐 당연히 돈 많이 투자하고 있고요. 선생님 일반 선생님이 아니라 뭐 박사급 이상으로 선생님 모셔다가 수업하고 있고 고교학점제 예전부터 하고 있었습니다. 여기는 AP 과목이라고 해서 대학 수업을 미리 듣는 거예요. 얘들은. 그래서 대학교 가면 훨씬 빨리 졸업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대입 실적이 워낙 좋은데 넘기면 작년에는 영재고에서 대입 실적을 발표를 안 했어요. 그래서 위에 거는 재작년 2023학년도 실적이고요. 뭐 서울과고 77명이 갔습니다. 인원수 대비 한 60%가 서울대를 갔습니다. 한국은 59명이 갔고 제일 밑에는 작년에 서울대 각 대학에서 이건 발표를 했는데 서울대에 363명이 갔습니다. 아까 정 한 800명 됐다고 했잖아요. 한 반 정도가 서울대를 가고 카이스트까지 하면 500명이 넘으니까 800명 중에 500명이 서울대 카이스트를 가는 학교들입니다. 그러니까 입시를 해서 성공을 해서 들어가면 그냥 대입은 거의 마쳤다. 행복한 고등학교 생활을 하고 뭐 서울대를 가든 카이스트를 가든 어느 학교 골라서 가면 된다라는 겁니다. 또 뭐 좋은 특히 남자 아이들 같은 게 좋은 기회 중에 하나가 예전에는 과거만 조기 진학, 그러니까 고등학교를 2학년만 다니고 이제 졸업하는 그런 게 있었는데 영재고도 이제 2년만 다니고 졸업할 수 있는 제도가 올해부터 생겼습니다. 올해 신입생부터. 그래서 고3을 난 고3이 너무 되기 싫어요 하는 아이들이 이거 보고 많이 갑니다. 영재고는 크게 3개 단계로 시험을 보는데 서류, 시험, 캠프. 그렇죠? 서류에서 통과한 아이들 이 시험을 보고 올해는 7월 7일에 봤고요. 그 끝난 통과한 아이들이 8월 10일, 올해는 8월 10일인데 그 학교에 들어가서 뭐 1박 2일을 하는 학교도 있고 해가지고 들어가서 뭐 실험도 하고 뭐 발표도 하고 캠프도 하고 뭐 이것저것 활동도 하는 학교가 그 전형이 있습니다. 근데 1, 2, 3 중에 2, 3은 저희가 뭐 원내 설명회 때 간단히 설명드릴 거고 서류는 워낙 많이 질문을 하셔서 또 영재고든 과거든 자사고든 다 공통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조금만 설명드릴게요. 서류 탈락률인데요. 아래 게 올해 거고 위에 게 작년 겁니다. 보시면 지원한 아이 한 27%, 학년마다 한 25에서 30% 정도가 떨어져요. 시험을 못 봐요. 저 보면 여기 한국장영실이라고 되어 있고 76%가 떨어진 거는 여기는 시험 없이 그냥 서류랑 면접만 가지고 애들을 뽑는 전형입니다. 그래서 많이 보는 거고 실제는 이 정도 많이 떨어지는 건 한 40% 정도 떨어뜨린다. 서류로만 이런 학교다라는 거고 예전에는 영재고가 서류는 어지간하면 다 붙는다라고 했는데 그러진 않고요. 좀 신경을 써야 되고 뭐 생기부 관리, 교내 생활 잘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예. 여기서 펴놓고 설명을 드릴게요, 한 번에. 생기부 무조건 신경 써야 됩니다. 생기부 저희 CMS 오시면 그때그때 독서 넣을 때 됐잖아. 독서 수장. 그래서 독서도 뭐 작성해서 넣는 거 다 도와주고 있고요. 생기부에서 제일 중요한 게 밑에 있는 세특이거든. 세부특기상. 아까 선생님이 뭐 체육쌤이 적어준 이런 내용도 기본적으로 선생님들은 약간 공무원 경향이 있으셔서 약간 귀찮아하세요. 추가적인 업무이기 때문에. 그래서 학생이나 학부모님이 가서 우리의 뭐 한하고 쓸 건데, 우리의 영재고 쓸 건데, 우리의 과고 쓸 건데 세특 조금 신경 써주세요 라고 말씀드려야 그나마 좀 이렇게 신경 써주시거든요. 근데 그런 작업을 할 때가 되면 다시 말씀을 해드리고, 추천서는 이게 항상 발목을 잡는데, 추천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학원 도와줄 수가 없어요. 무조건 학교 선생님이 적어주시는 거고 오롯이 학생의 몫이에요. 학교 생활을 얼마나 성실하게 했나, 눈에 띄는 학생인가, 요겁니다. 예를 들어 학교에서 뭐 전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뭐 쓰레기를 천천히 누가 봐주길 바라면서 줍는다든지, 안 볼 때 친구 넘어뜨리고 일으켜 준다든지, 이렇게 해서 조금 착한 일, 아, 이 친구는 수학과 공부도 잘하고 내신도 좋은데 착학기까지 하네? 라고 하면 추천서가 좋게 나옵니다. 근데 얘가 추천서가 제일 안 나오는 경우가 어떤 경우냐면 나대는 경우. 왜냐면 기본적으로 이런 좋은 학교 준비한 애들, 선행 많이 뺀 애들, 뭐 경시한 애들, 영재고 준비한 애들은 학교 수업이 너무 쉬워요. 특히 수학 시간, 과학 시간이. 그렇죠. 뭐 끄덕이는 친구들인데요. 그러면 친구 잘 들어. 뭘 해야 돼? 선생님이 당연히 사람이니까 수업하다 보면 틀리잖아요. 계산 실수할 수도 있고 잘못 풀 수도 있으면 얘는 신났어요. 선생님 모르는 걸 내가 봤어. 아, 선생님 이게 풀면 안 되는데. 그것도 있고, 자기는 책에 없는 되게 신기한 풀이를 이미 경시에서 공부했어요. 선생님 되게 이렇게 뻘뻘거리면서 풀고 계세요. 아, 선생님 이거 공식 쓰면 한 번에 풀리는데요. 그런 애들이 있습니다. 선생님이 이제 삐져요. 되게 많습니다. 여기 제가 그냥 하는 말씀이 아니라. 그래서 예전에 어떤 교무부장 선생님이 얘는 공부 잘하는데 인성이 안 돼서 추천서 아무도 써주지만 그래서 추천서 못 받았어요. 못 갔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교육도 애들 시킵니다. 나대지 마라. 나대는 건 학원에서 나대라. 그걸로 충분하다. 이것도 시키고요. 자기소개서 스스로 탐구한 경험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탐구하는데 아이들이 시간이 없잖아요. 숙제해야 되지, 뭐 수행해야 되지, 수학과 공부해야 되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자기 탐구가 결국에 수학과학 선행 공부입니다. 애들. 경시 공부, 수학과 공부, 영재는 하면 좋고 영재에서 하는 공부 이런 걸 가지고 자기소개서는 다 만들어줍니다. 어떻게 보면 학원에서 고민하지 않으셔도 되고, 이 모의고사 성적을 넣을까 말까 다 일단 넣었는데 경시를 뒤에 설명했지만 경시를 해야 되니 말아야 되니는 워낙 질문이 많으시더라고요. 경시를 하는 게 아무래도 적으면 뭐 3개월, 6개월, 길면 1년 정도 다른 아이들이 공부하지 않은 심화된 내용을 공부하기 때문에 성적이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경시는 가급적이면 저는 진도가 어느 정도 뺐으면 하는 게 무조건 좋고요. 이게 영재고 과거를 떠나서 고등학교, 어느 고등학교를 가든 뭐 자사고를 가든 어디를 가든 경시한 애들이 내신 탑을 잡습니다. 어쩔 수가 없습니다. 선행만 주구장창 뺀 애랑 경시, 선행에서 배우지 않는, 다루지 않는 어려운 문제를 쉽게 푸는 방법을 뭐 테크니컬적으로 1년 정도 공부한 애랑 심화된 문제를 받았을 때 이따 뒤에 저희 실전지가 설명 주시겠지만 풀이 시간 자체가 다릅니다. 반의 반으로 줍니다. 그래서 경시는 가급적 시키면 좋고, 애가 과학을 좋아한다면 뭐 물월, 화월까지 시키면 훨씬 좋습니다. 여기 제가 통합형이라고 되어 있는데 서울, 한국, 경기는 각자 시험을 보고 남은 학교들은 다 같은 시험지로 시험을 보거든요. 서울, 경기, 한국 이 아이들은 경시를 하는 아이들 거의 대부분이기 때문에 남은 학교 요것만 가지고 데이터를 뽑아봤을 때 아무래도 경시하는 아이들이 훨씬 잘한다라는 거고요. 왜 와야 되냐? 이 책에도 저희 들어있는데요. 문제가 저희가 앞에 저희 영상에도 보셨겠지만 CMS 랩이라고 해서 그냥 뭐 제가 만드는 교재, 뭐 혼자 만드는 교재가 아니라 CMS에서 경력이 되게 오래된 영재고 입시에 적어도 10년 이상 하신 분들이 다 모여서 교재를 만듭니다. 그러니까 뭐 어중이 떠중이 뭐 이런 일반 학원에서 만드는 명제고 교재, 경시 교재랑 차원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거의 똑같은 그림이죠. 또 올해 서울 문제인데 이 문제를 그냥 길찾기 문제, 이런 문제랑 거의 같은 문제입니다. 그래서 CMS 아이들이 시험을 보면 이거 어디서 봤는데요? 몇 월 달에 하는 교재인데요?
낯선 문제가 거의 없습니다. CMS에 낯설면 다른 애들은 못 풀어요. 그런 형태의 문제가 나오고, CMS 애들은 처음 보는 문제가 없다. 복습만 제대로 하면 다 풀 수 있다. 그래서 복습을 되게 꼼꼼히 시키고요. 성실하지 않은 애들일 수 있잖아요. 그런 애들은 성실하게 만들어줍니다. 아까 저희 부원장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동기부여 설명회 애들이 한 3개월 지나가면 이제 흐지부지 되거든요. 그때마다 한 번씩 불러서 너 공부 왜 해야 되냐? 의대 가고 싶다며. 지금 너희 또래 0.5%만 의대 갈 수 있거든요. 너 반에서 1등 못하면 너 200등 중에 1등에 의대 갈 수 있는 거야. 못하잖아. 공부해야 돼. 이런 좀, 아, 그렇구나. 이게 딱 한 2달 갑니다, 이제. 2달마다 불러놓고 또 계속 시키는 거죠. 전국의 반 1등이 5만 7천 명이 반 1등이 있단다. 넌 반 1등 아니잖아. 인성을 못해. 그러니까 열심히 해야 돼. 이런 식으로 계속 애들한테 동기부여를 하고 있고요. 적어도 1년은 성실해집니다. 영적으로 경실이 이런 걸 하면 평생 성실을 보장하지 못하지만 1년 동안은 성실하게 만들어 드린다라는 내용이고요. 저 올해부터 저 CMS랑 시리우스 다 아시잖아요. 대치 시리우스 워낙 유명하니까. 랑 프라이빗 노트도 많이 하시는데 저희 CMS랑 시리우스랑 프라이빗 노트랑 같이 연합해서 영재고 시험 문제를 만들기로 했어요. 그래서 훨씬 많은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고 훨씬 좋은 문제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거는 따라올 수 없는 타 지점이나 타 학원에서 따라올 수 없는 그런 시험지를 만들고 그런 모의고사를 올해부터 치를 겁니다. 네. 과거도 설명을 드릴 텐데 과거는 워낙 CMS가 잘 보내고 있습니다. 보면 잘 보내고 있고요. 경쟁률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데 경기 북 과거 미쳤죠. 10.4대 1입니다. 작년에. 세종, 한성 이 정도 되고요. 경기북 10.4대 점점 높아지고 있다. 뭐 쉬운 학교는 아니다. 하는 말씀이고 이것도 자세히 과거 설명이 오시면 자세히 분석해 드릴게요. 입결 당연히 좋다라는 거고요. 한성 과고, 세종 과고, 한성이 좋나요? 세종이 좋나요? 똑같습니다. 해마다 왔다 갔다 합니다. 거기서. 어떻게 둘 다 서울 애들이 왔다 갔다 하는 거기 때문에 특별히 어느 학교가 좋다, 어느 학교가 뭐 처진다 이런 건 똑같고요. 경기북도 마찬가지입니다. 입결은 당연히 좋고요. 이게 자기소개서가 과거에서는 너무나도 중요해서 자기소개서를 가지고 애들 면접으로 뽑거든요. 과거는 시험이 없고 1차 면접, 2차 면접을 뽑습니다. 1차 면접은 자기소개서랑 생기부랑 추천서를 펴놓고 요 아이 한 명 앉혀놓고 선생님 수학 한 분, 과학 한 분이 30분, 길면 한 45분 정도 면접을 2대1로 면접을 하는 건데 내용이 보면 세종 과학 뭐있니 800자, 수학 뭐있니 800자 똑같습니다. 한성도 과학 800자, 수학 800자 거의 요거에 대해 질문하시고요. 경기북도 똑같습니다. 수학 500, 과학 500, 융합 500 어차피 융합도 수학, 과학 같이 하는 거니까 보면 수학, 과학 내용만 1500자, 1600자 가지고 애들 평가한다. 인성 이런 거는 워낙 뭐 애들 다 나 착해요 이런 거 쓰니 큰 의미가 없고요. 그 수학, 과학 내용을 적고 요거에 가지고 아이들 평가한다 라는 거고요. 그럼 우리 아이 뭐 국어, 뭐 영어, 체육 이런 내신 안 좋은데 과거 갈 수 있나요? 갈 수 있습니다. 제가 재작년에 영어 D인에도 보내봤어요. 대신 내신 질문에서 야, 너 영어 D면 알파벳은 아니?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아, 압니다. 저는 대신에 뭐 영어 시험을 잘 못 봤을 뿐이지 뭐 영어 원서나 제가 수학과 너무 좋아해서 영어 원서나 영어 유튜브나 테드 이런 강의들은 다 듣고 이해할 정도 됩니다. 그래? 그래? 하고 넘어갔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국어 뭐 우리가 영재고 준비하고 과거 준비했는 자사고 준비했는데 수학 과학 이외에 내신 좀 빵꾸가 크게 났다. 과거도 틀어도 됩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되고 오면 어떻게든 다 제가 저랑 여기 있는 실장님께서 다 만들어 드립니다. 자기소개서 예인데 뭐 어쩌고저쩌고 적어놨죠. 자기소개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자기소개서를 만들면 여기서 질문을 뽑아야 돼요. 각 문장마다 나올 수 있는 질문을 다 뽑고 그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다 달게 만들고 그 답변을 다 외우게 만듭니다. 연기 연습을 시킵니다. 아이들한테. 그러면 애들가 굉장히 똘똘해 보여요. 실제는 그러지 않지만 연기 연습 시켜서 툭 치면 답이 잘 나오게 그런 식으로 연기 연습을 시키고 있고요. 그래서 각 문장마다 이렇게 문제를 만들고 답을 만들고 연기 연습 시키고 이렇게 하면 면접에서 당연히 돋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남자아이들 같은 경우는
여자아이들은 그 똘똘해서 말 잘하는데 남자아이들 치고 말을 그 나이 때 아이가 잘하는 아이는 거의 없거든요. 그렇죠? 학부모님들 보면 우리 아이 뭐 면접하면 되게 잘해요. 그러면 어머니들이 우리 아이가 말을 할 줄 안다고 이런 분도 계십니다. 집에서 한마디도 안 하는데요. 이런 분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2차 면접에 가면 실제로는 이렇게 세종 한성에서 이제 문제를 주고 주시고요. 마이크 상태가 안 좋아서 살짝 바꿨습니다. 보면 문제를 주고 문제를 풀고 나서 이제 말로 설명하는 그런 2차 면접을 봅니다. 다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습니다. 이거 보시면 이렇게 해서 수학과학 문제를 주고 찍으시네요. 올라와 있다는데. 그리고 과학도 마찬가지입니다. 경기부터 똑같습니다. 진행하는 방법은 구멍이 없다라고 적혔는데 핏이네요. 핏. 이미 과거에서는 핏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보면 김땡땡 학생은 손이 많이 가는 학생이었어요. 자기소개서를 한 반년이 넘었죠. 1월부터 시작해서 8월까지 한 10번, 12번 수정을 했어요. 그 어떻게든 만들어 드린다. 결국엔 뭐 저희가 다 쓰긴 했지만 만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면접 준비 작업을 시키고 면접 교재라는 게 아마 CMS에서 면접 교재를 갖고 있는 게 저희 실장님밖에 없으세요. 그러니까 애들이 그동안 워낙 과거를 오래 하셨기 때문에 과거 선생님들이 물어봤던 질문을 다 모아서 그걸 책으로 만들었어요. 그러면 어차피 애들이 배운 내용은 거의 같기 때문에 물어볼 내용이 다 이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만 달달달 외우면 모른 답을 못할 게 없습니다. 그런 교재를 만들어놔서 작년 같은 경우에 준비시킨 아이의 90% 이상 다 보냈어요. 그러니까 애들이 성실하면 무조건 보낼 수 있습니다. 과거는 이제 연기 연습만 잘하면 꾸준히 하면 포기하지 않고 오시면 되고요. 앞에 있는 겁니다. 자사고 설명드리지만 자사고 전국 단위 자사고 됐는데 이제 더하기 1이라고 쓴 건 역시 자사고에 관심이 많으시구나. 하나고는 전국 단위가 아니죠. 서울에서 갈 수 있는데 관심이 많으셔서 넣어놨고요. 경기 외고가 안산에 있는 의왕에 있는 경기 외고가 자사고로 바뀌고 있고요. 26년에 바뀌겠다라고 하고 부산에 금융 수도 허브 만든다 하면서 부산에도 하나 만들 거야 라고 해서 2개 정도가 더 생긴다 라고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크게 관심 있는 학교는 이 4개시죠. 하나고, 상산고, 민사고, 외대부고. 이고 서류 접수하고 합격자 1.5대1이 넘으면 면접을 보는데 당연히 이 학교들은 다 1.5대1을 넘고 선덕고도 1.5대1을 넘어서 면접 봐야 됩니다. 경쟁률이 높은데 하나고, 상산고는 남녀가 나눠진 이유가 남녀를 따로 뽑습니다. 남학생 몇 명, 여학생 몇 명을 따로 뽑습니다. 민사고, 외대부는 그거 없이 뽑고 점점 높아지고 있고요. 입학 전형인데 이거는 찍으셔도 좋지만 해마다 조금씩 바뀌어서 작년 기준을 보면 이렇게 하고요. 내신 반영 학기가 하나고는 2학년 1학기부터 3학년 2학기 다 반영하고 상산고는 3학년 2학기를 반영하지 않고 조금씩 다릅니다. 반영 과목도 하나고는 국영수가 이렇게 민사고는 전과목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우리 아이는 외대부고는 우리 아이 음악 B니까 외대부고 써도 되겠네? 라고 생각을 하신 경우가 많은데 실제로 합격생을 분석을 해보면 어차피 생기부를 펴놓고 면접을 하시기 때문에 여기 표현 외대부고 좀 국영수사과만 보겠다고 했는데 실제 합격생 보면 전과목 A입니다. 반영은 얘기하지만 뽑힌 애들 보면 결국은 전과목 A더라. 다른 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고도 마찬가지고요. 면접 전형 자소서 질문 이렇게 하는데 많이 물어보시는 게 창의 융합에 대해서 많이 물어보시고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특이하게 상산고만 창의 융합 면접이 있어요. 다른 데는 생기부 자소서 물어볼 거 많은데 창의 융합 면접이 뭐냐면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3년 동안에 창의 융합에 나왔던 면접들을 설명을 드리자면 남학생, 여학생 따로 봅니다. 이것도 오른쪽 보면 바코드의 생성 규칙, 여학생은 좌표계를 활용한 문제, 빨간색이 수학 문제고요, 파란색이 과학 문제입니다. 보면 상산고는 3년 동안 계속 진법 문제를 내고 있어요. 근데 진법이 교과 과정에서 빠졌습니다. 정의만 배워요. 진법은 정보에서 이진법 0, 2를 배우기 때문에 진법은 수를 세는 방법이다. 우리는 십진법을 쓰고 이런 것만 배우고 사진법이 뭔지, 사진법을 가지고 연산을 어떻게 하는지, 60진법이 뭔지 이런 건 배우지 않습니다. 이거 어디서 배우냐? 경시, 영재고, 과거에서 배워요.
그러니까 대놓고 우리는 경시, 영재, 과거를 한 아이들을 더 우대하겠다, 이런 아이 뽑겠다고 아예 문제를 이렇게 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과만 주구장창 판 아이는 문제를 풀 수가 없어요. 배운 적이 없기 때문에. 아무리 내가 선행까지, 시범까지 다 했다 하더라도 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풀어.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놓고 우리는 KMO, 과거, 영적을 경험한 학생을 선호한다 라고 보여주고 있고요. 똑같습니다. 어차피 과거나 자사고나 면접 베이스로 하기 때문에 똑같은 방법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 자소서 쓰고 질문 만들고 하고, 그렇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절대로 면접이 발목이 잡지 않습니다. 발목을 잡으면 내신. 그래서 자사고를 준비하겠다, 우리 아이 하나 꼭 보내고 싶다, 외대국어 꼭 보내고 싶다 하시면 무조건 내신에 신경 쓰셔야 됩니다. 수행이랑 마찬가지 이거고요. 뭐 세 가지 약속이라 뭐 거창하게 적어놨는데, 뭐 약속이라보다는 뭐 다짐이라고 해야 될까? 제가 그동안 일해왔던 걸 계속 중개에서도 하고 중개를 키워갈 건데, 어떻게 키우겠다, 어떻게 하겠다라고 설명을 드리는 게 필요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 우리 아이들 초등 고학년부터 중2, 중3까지가 제일 중요한 시간이거든요. 옛날에는 초중 놀고 고등학교 때 열심히 하면 어지간한 대학 갈 수 있었어요. 요즘에는 초중 때 놀면 고등학교 때 갑자기 잘한다? 이런 아이는 없습니다. 있다 하더라도 우리 아이는 아니에요. 옆집 아이지, 그죠? 그렇기 때문에 되게 좋아하시네요. 그렇기 때문에 초등, 중학교 때 이때 제일 중요한 시기, 아이들의 미래를 결정하는 가장 소중한 시기인데, 이때 그냥 가방만 들고 학원 왔다 갔다 거리지 않게 만들겠습니다. 와서 실제로 공부하고 아이들의 꿈을 이루는 방향을 잡아주고 그거에 대해 나아갈 수 있게 잡아줄 거고요. 뭐 진정한 배움터 뭐 가장 만들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제일 좋은 학원이 제가 있는 학원이라고 생각해요. 굉장히 건방져 보이는데 무슨 말이냐면, 저는 항상 그렇게 제가 있는 학원이 제일 좋은 학원이고, 원장으로서 내가 있는 학원이 제일 좋은 학원으로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을 일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선생님들도 싹 영재, 경시 쪽 선생님도 다시 다 세팅을 했고요. 제일 좋은 학원 만들려고. 그래서 중계동 분위기, 약간 처져 있는 분위기를 다시 한번 끌어올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디든 보내드리겠습니다. 일단 오시면 제가 중계 다시 세우고, 이제 중계 아까 학군지 검색했다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보면서 이게 맞는 말인가 싶었던 것 중에 하나가, 중계 학군지 검색했더니 중계는 가성비 학군지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아니, 학군이 좋으면 집값이 비싸야지 가성비가 왜 붙어? 그래서 되게 웃으시네요. 그래서 애들이 잘하고 좋은 데 가면 집값도 덩달아 올라갑니다. 그렇죠? 그럴 수밖에 없죠. 그래서 집값을 같이 올리는, 저 혼자 아니라 열심히 시키셔서 우리 애들 공부 잘하고 좋은 데 많이 가서 중계동 집값 다시 한번 올리는 그런 걸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시험에서 오시면 알아서 만들어 드립니다. 되게 웃으시네. 감사합니다. 아니, 아직 안 끝났습니다. 이거 전데요. 저 아마 서울영재고 올해 시험 보신 분 계시면 아마 교문 앞에서 빨빨거리면서 막 뛰어다니는 사람이 누구지? 하면 접니다. 그게. 뭐 왔다 갔다 하면서 애들 응원해주고, 애들 왜냐면 이 시험이 입시라는 게 처음이잖아요. 중학교 때 뭐 시험장, 고사장 막 떨리고 하는데 가서 한번 안아주고 위로해주고 그러면 애들이 좀 안정하고 들어갈 수 있거든요. 이 아이 서울 우발됐다고 저한테 왔습니다. 얼마 전에. 그렇죠? 이렇게 남의 일이 아닙니다. 다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고, 제가 아마 설문 보면, 설문이 아니라 입학 뭐죠, 저희? 참가 신청서에 질문 적어주세요라고 했더니 300개 넘는 질문이 굉장히 많이 적어주셨더라고요. 그거 좀 추려봤어요. 빠르게 좀 답변을 드릴게요. 시간이 좀 길어지고 있으니까. 다른 학원과 어떻게 다른가요? 다릅니다. 이거를 제가 설명을 드릴 때 제일 많이 드는 예가 뭐냐면, 우리 애가 만약에 춤과 노래를 되게 잘해요. 아이돌로 데뷔시키고 싶어. 그러면 동네 학원에 보내겠어요? 아니면 데뷔를 시켜본 학원에 보내시겠어요? 그렇죠? CMS는 애들을 잘 만들어서 좋은 고등학교 많이 보냈고, 그 애들 의대를 많이 갔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을 잘 케어해서 잘 만들어서 데뷔를 많이 시켜본 학원이에요. 제일 많이 시켜왔고, 앞으로도 그럴 거고. 그렇죠? 그게 가장 큰 차이다. 그냥 애들 뭐 동네 학원에서 춤, 노래 가르치는 것처럼 설렁설렁 가르치지 않는다. 그게 제일 다르고요. 선행 어디까지 해야 돼? 이게 제일 많았습니다. 선행 어디까지 해야 되나요? 선행 많이 하면 좋습니다. 대신에 뭐가 있냐면, 주구장창 선행만 뽑으면
웃자라는 거 똑같아요. 나무 웃자라면 쉽게 쓰러지잖아요. 애들 선행하다 보면 쉽지 않아요. 고2, 고3이 하는 공부를 뭐 중1, 2가 하다 보면 당연히 어렵죠. 그럼 그때는 쉬어도 좋아요. 우리 아이 막 갑자기 수투하는데 너무 힘들어해. 그럼 수투하지 마세요. 중등심화예요. 네. 중등심화 하든지 아니면 수상할 쉬운 걸 하든지. 대나무랑 똑같아요. 계속 웃자라면 얘가 부러지잖아요. 크다가 얘가 좀 멈칫하면 중간에 다시 와서 중등심화를 하든지 수상을 하든지 해서 마디를 하나 만들죠. 탄탄한 마디. 그럼 그 마디를 딛고 다시 클 수 있어요. 또 선행 많이 하면 좋은데 억지로는 시키지 마라. 하다가 얘가 힘들어하면 다시 예전 거 쉬운 거 시켜라. 그럼 얘가 다시 재밌네? 선행했더니 수상화 그냥 풀리네? 수투도 해야겠구나. 미적도 해야겠구나.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너무 선행에 욕심 부어서 무조건 빨리 나간다. 이거는 아닙니다. 애가 수학을 놔버린 경우가 많아요. 경시해야 되나요? 해야 됩니다. 가서도 잘합니다. 뒤에 설명해 주실 거고. 학년별 로드맵 알려주세요. 이것도 많았는데 그래서 제가 만들어 왔습니다. 이건 찍으셔야 되죠. 평균입니다. 평균. 이것보다 훨씬 못한 아이도 잘 갔고요. 훨씬 많이 하는 아이도 있습니다. 대치 목동, 대치는 약간 좀 그런 게 뭐 초2 때 수상을 하는 그런 반도 있어요. 많진 않지만 전래전래 하신 저도 그런 건 별로 안 좋아하긴 하는데 그런 반도 있는데 이거 평균적으로 이 정도 하고 우리 아이가 이것보다 좀 늦다 하면 조금 더 속력을 빼야겠네. 좀 빠르다 하면 좀 다져도 되겠네. 맞춰서 진도 나가시면 되고요. 다시 오면 의대 프로그램이 없나요? 있죠. 왜 없습니까? 대신 의대라는 타이틀을 안 붙였을 뿐이죠. 의대 보면 기존의 의대라고 보시면 의대 반이 있는 학원 보면 그냥 선행학원이잖아요. 따로 의대라고 해서 거기서 뭐 해주는 게 특히 없습니다. CMS 애들 아까 저 앞에 영상에 의대 간 친구 와서 인터뷰한 것처럼 기존에 애들 다 수학과 공부 잘해서 의대 가고 있고 그래서 저희도 이번에 아예 의대반이라고 반을 만들었어요. 그 애들은 이제 탑반인데 GS 탑반을 의대반 이름 바꿨고 진도뿐만이 아니라 중간중간에 필요한 생기부 관리나 뭐 기타 특별한 프로그램, 코칭 프로그램까지 다 해서 의대반을 만들었습니다. 코딩을만 과학화할 수 있나요? 일단은 없습니다. 또 예를 들자면 어떤 축구 선수가 헤딩만 기깔나게 해요. 엄청 잘해요. 그렇다고 프리미어 리그 갈 수 없잖아요. 근데 공도 잘 차는데 헤딩도 잘해. 그럼 유리한 것처럼 코딩만 잘해도 갈 수 마찬가지입니다. 수학만 잘해도 가기 힘들어요. 수학, 과학, 국어를 잘한 것처럼. 코딩도 잘하면 좋다. 애가 코딩 좋아하고 특히 코딩이 뭐가 좋냐면 애의 사고를 확장하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알고리즘이 순서대로 프로그램을 하는 것 때문에 이거 하고 다음에 이거 하고 이거 한 다음에 이거 한 다음에 애가 어리고 관심이 있으면 시간이 많이 뺏기지 않는다면 코딩도 한번 시켜주시면 좋습니다. 영재원 경시대 입상 필수인가요? 필수는 아닙니다. 당연히. 하지만 준비하는 과정에서 많은 걸 공부할 수 있고 탐구 내용이 많아지고 아이의 생각이 넓어집니다. 하시면 좋고요. 의대 보내고 싶은데 영재고 지원해도 되나요? 됩니다. 왜냐하면 아마 관심 있는 분들은 뉴스 보셨을 텐데 제가 넣어놨습니다. 해마다 입시가 끝나면 늘 나오는 뉴스잖아요. 영재고 문제다. 세금 써서 애들 공부시켜놨더니 의대 가더라. 올도 마찬가지입니다. 점점 늘어나더라. 가고 있습니다. 못 가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아이 의대 보내고 싶은데 영재고 가도 되나요? 가도 됩니다. 그렇습니다. 입학 테스트 일정이고요. 8월 17일 토요일 2시에 있으니까 이런 거 찍으셔야죠. 이런 걸 왜 안 찍으셔요? 오시면 이렇게 2시간 시험을 보고 입학 테스트는 따로 비용을 받지 않을 거예요. 올해 이번에는 본사에는 싫어할 텐데 그냥 제가 알아서 막을게요. 이렇게 해서 보시면 보면 되고 그리고 이게 시험만 보고 끝나는 게 아니라 제가 대치 있고 애들 데이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주요 학군지 애들이랑 우리 아이가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지 뭘 좀 보완해야 되는지 그것까지 성적표를 예쁘게 만들어서 보내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돈도 안 들고 시간도 2시간이면 되니까 애들 시간 되시면 와서 시험 봐주시면 그걸 상담도 받고 진단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마련했습니다. 다음에는 VIP 간담회라고 되어 있는데 비재원생 어머니들이 문의가 많으시더라고요. 제가 일일이 시간을 빼기가 어려워서 한 3-4분씩 같이 그냥 시간을 맞춰주시면 제가 그 시간에 맞추려고요. 8월 19일부터 27일 사이는 제가 좀 시간이 될 것 같아가지고 우리 가자 이러시는데요. 오시면 뭐 커피 한잔 하시면서 우리의 뭐 몇 학년인데 뭐 해야 되나요? 우리의 요런데 뭐 해야 되나요? 제가 뭐 10년 이상, 뭐 CMS에서만 15년 이상 애들 가르치는 입장으로서 지금 뭐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이렇게 같이 뭐 길게 한 30분? 1시간? 짧으면 30분 정도?
인사하는, 얘기 나누는 시간이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재원생분들은 간담회 때 제가 말씀드릴게요. 저 원장 설명에 이렇게 진행할 겁니다. 제가 다음 영상 설명드릴게요. 요분입니다. 이거 뻘쭘하게 서 계신 분이신데, 요분은 제가 데려왔어요. 다른 데서 열심히 일하시고 계신데, 저랑 손을 맞춘 지 한 8년이 돼가시거든요. 제 집사람보다 더 오래 봅니다. 어제도 저랑 같이 새벽까지 있다가 가시는 분인데, 저랑 워낙 손발이 잘 맞고 제 생각대로 잘 뭔가 예쁘게 만들어주신 분이라 특별히 모셔왔고, 저희 둘이 요 중계 지역 다시 한번 잘 이끌 겁니다. 그러니까 믿고 보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원장님 좋은 말씀 정말 감사드립니다. 원장님께서 제 멘트를 조금 사용을 이미 하셨는데요. 마지막 순서입니다. 중계 CMS가 이분으로 인해 평균 나이가 상당히 낮아졌을 텐데요. 꼼꼼한 원장님에게 선택된 남자 이현석 교무실장이 KMO와 고등교과 수학 완전 정복 전략의 주제로 설명해 드립니다. 원장님을 통해 커리큘럼 능력자라는 소개를 처음 받았었는데 저에게 엄지척을 하게 만든 이 분은 동글동글 부드러움 속에 엄청난 센스와 에너지를 갖고 있는 분입니다. 힘찬 박수로 무대로 모셔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 중계 입시센터 새롭게 오게 된 이현석 교무실장입니다. 제가 약간 왼쪽 얼굴이 잘생겨서 이쪽에 서서 할게요. 네. 네, 일단 제가 설명해 드릴 거는 일단 바뀔 입시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준비하는 일단 가이드를 좀 제시해 드릴 거고요. 이제 학군지에서 KMO는 이제 선택 과목이 아닌 필수 과목처럼 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드릴 거예요. 그리고 저희가 이번에 세 번째로는 의대관도 생기게 됐고 고교 1등급이랑 자사고 1등급을 만드는 특별 관리에 대해 설명을 해드릴 테니 좀 지루하셔도 좀 잘 들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스카이 입학을 위한 지름길, 지금 아이가 준비할 수 있는 제일 중요한 건 뭘까요? 당연히 앞에서 설명을 해주셨던 특목고 입학이랑 가장 중요한 거는 수능 범위의 응용과 심화입니다. 일단 이 부분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내신 5등급제에 따른 수시 지원 가능한 대학교들이에요. 바뀐 기준에서 이제 설명을 해드리면 아까도 보셨듯 이제 각 학교마다 이제 서울대랑 카이스트 비율이 나오는데 이제 뭐 특목고를 입학하면 당연히 일반 고등학교보다는 무조건 수시 입학할 때 유리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뭐 수시 지원을 다 가능한 건 아니고 거기서도 이제 뭐 스카이 정도를 준비하려면 최소 반 안에는 들어야 돼요. 절반 안에는 들거나 이제 뭐 외고나 국제고 이런 부분에서는 최소 30% 안에는 들어야 되는데 일단 이런 부분을 결정하는 것은 바로 수학입니다. 보시면 네. 자, 국어 3등급인데 서울대 정시 합격 작년 뉴스 기사죠. 이제 국어 3등급, 수학 1등급, 영어 2등급인데 서울대 정시로 합격을 했어요. 네, 그래서 이제 현장에서는 이제 정시 축소 목소리가 좀 높아지고 있어요. 수시로 많이 뽑자. 그런데 이제 결국은 2028 대입 개편안에서도 정시 40%는 그대로 유지가 됐고요. 이번에 고교학점제가 시행되면서 대학 총장 54%는 이제 정시에도 내신을 반영을 확대할 것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는 뭐 내신만 준비하는 게 아니고 또는 수능만 준비하는 것도 아니고 정시랑 내신을 동시에 준비하는 트랙을 준비하셔야 됩니다. 자, 아까 설명했었던 이제 고교 수학 과목 선택인데요. 이제 옆에 거는 이제 다루고 있는 학교 그리고 이제 선택 과목들입니다. 일단 일반 선택 과목을 잘 보시면 이제 대수, 미적분원, 확률과 통계, 고등수학인데 이 부분은 수능에 직접적으로 출제되는 수능 범위이기 때문에 상대평가로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내가 잘한다고 성취도가 높다고 해서 A를 받는 게 아니고 내가 옆에 친구들보다 잘해야지 1등급, 2등급 그렇게 받을 수 있는 상대평가 과목이고요. 그리고 주로 진로 선택이랑 융합 선택 과목은 대부분 절대평가로 진행이 됩니다. 절대평가라 생각하시면 그냥 중학교 내신이랑 똑같이 그냥 내가 적절히 잘 받으면 A 또는 못하면 B 이렇게 나오는 과목들인데 고등학교에서도 우리 아이를 대학교를 잘 보내야 되기 때문에 절대평가는 웬만하면 성적들이 나쁘지 않게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제 수능과 내신을 동시에 준비하려면 이 부분을 확실하게 상대평가 과목인 대수, 미적분원, 확률 같은 게 고등수학을 제대로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냥 내용 한 번만 보고 우리 아이는 미적분 1까지 했으니 이제 미적분 2를 하거나 기하를 하면 되지 않겠냐가 아니고, 사실 절대평가보다는 상대평가가 애들 내신이나 수능에 더 큰 중요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 상대평가 과목을 끝낸다는 게 지금 당장 모의고사를 봐도 최소 2등급은 나올 수 있을 정도? 그 정도까지 준비하신 다음에 기하와 미적분 2까지 준비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사실 일반 선택 과목만 기본이랑 응용이랑 심화랑 고난도까지만 하고 고등학교에 입학하더라도 상대평가에서 1등급을 다 맞아버리면 절대평가에서 뭐 B가 나오더라도 웬만하면 특목고 입학했을 때는 서울대 다 가실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아이가 저 상대평가 과목을 심화까지 안 한 상태인데 기하랑 미적분 2를 한다 하면 조금 한 번 더 고민해 보시고, 결국 수능이랑 상대평가 과목은 저 밑에 과목이기 때문에 저 부분에 초점을 맞추셔서 더 심화까지 아니면 고난도까지 확실하게 시키셔야 됩니다. 네, 이제 수능도 문과, 이과가 동일하게 진행이 돼요. 이제 최근 3년 동안 이제 수능 정답률, 가장 정답률이 낮은 문항들 분포도를 제가 이제 만들어 봤는데요. 일단 2020년도 수능까지는 킬러 문항이 딱 2문제만 나오고 나머지 4점짜리 문항은 수능 3점짜리 문항의 난이도거나 아니면 그냥 예전에 나왔던 기출문제가 변형된 형태로 출제가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기본적인 원리보다는 단순하게 암기랑 문제 푸는 기계 정도만 되면 사실 킬러 문항 2문제만 틀려도 1등급이 나왔는데, 그러니까 교육부에서도 이제 사실 수학이라는 과목은 아이들의 문제풀이 능력이랑 사고력을 측정하는 과목인데, 그냥 단순하게 문제 푸는 기계들이 수학 성적을 잘 받고 대학교에 가다 보니 정책을 바꿨죠. 그래서 어떻게 바꿨냐면 2021년 수능부터는 신유형을 출제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문제 푸는 기계들의 약점이 뭐냐면 신유형에 취약해요. 문제만 풀다 보니까 처음 보는 문제를 접근하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점점 정답률이 40% 미만인 문제들이 속출하고 있는데, 저 정답률 40% 정도는 높아 보이는데 저건 객관식 문제예요. 찍어도 20%의 정답률은 나오니까, 그래서 객관식에서 40% 정도는 좀 고난도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점점 증가하고 있고, 이 신유형 출제 방식은 계속해서 바뀌지 않을 거예요. 이제 범위도 줄어들고, 수능 범위도 줄어들고, 문이과가 통합해서 수능을 보기 때문에 더욱더 변별력이 필요하고, 네, 이러한 신유형 출제로 대학교에서도 엄청 반기고 있기 때문에 신유형 출제는 계속 될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수학 1등급 컷이 92점에서 2021년도 수능에서는 88점, 지금 작년 수능에서는 84점까지 내려왔어요. 이제 수학 4개 틀려도 1등급이다 보니까 수학 만점자와 수학 1등급 끄트머리인 84점 사이에는 큰 격차가 발생을 해서, 아까는 국어 3등급이 서울대도 갔고, 이번에 국어 4등급을 받은 학생도 성균관대 붙었고, 그러다 보니까 국어 표준 점수랑 수학 최고점 차이는 11점 차이로 엄청 커서, 사실 국어에서 89점을 맞고 수학에서 100점을 맞아도 그 11점 차이는 충분히 극복될 정도로 엄청난 차이가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수학 잘하는 학생이 무조건 이기는 싸움이 됐고, 그 수학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일반 선택 과목입니다. 네, 그래서 확실히 아이들이 뭐 속진 위주로 많이 시켜오셨을 텐데요. 심화를 제대로 시키신 어린 아이를 가진 학부모님들은 안 계실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반드시 자녀와 함께 찍어가셔서 집에서 한번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체크를 해보시고, 만약에 2개 이하로 체크가 됐다? 그러면 정말 제대로 공부한 거고, 지금 다니는 학원에서 그냥 보내셔도 돼요. 네, 정말 잘 시키고 있는 거고, 한 3개에서 5개 사이면 그래도 공부를 잘한 편인데, 그래도 심화 공부의 비중을 확대시켜서 네, 수학을 엄청 잘하게 만들어야 되고, 체크한 게 대부분 6개, 7개 체크가 돼 있다. 그러면 속진을 멈추고 이제 심화 공부 아니면 좀 낮은 단계 공부로 다시 한번 반복을 진행하셔야 됩니다. 네, 이 부분은 꼭 자녀분들과 한번 해보시도록 하세요. 네. 네. 자, 이제 KMO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네, KMO라는 과목은 일단 중등, 고등 수학, 고1 수학, 그리고 수원에서 삼각함수와 수열,
그리고 확률과 통계, 이번에 수능에 포함된 확률과 통계에서 통계 부분을 제외한 부분에 이제 심화학습인데요. 이제 조합이라는 과목은 교육과정의 내용이 없고 전부 수능 직접 연계과정이고, 이제 기하 같은 경우는 이제 대부분 연계되긴 하는데 교육과정의 내용들이 조금은 들어있고요. 네, 정대라는 과목에서도 대부분 연계가 되지만 교육과정의 내용, 교육과정 외 내용들도 조금은 들어있어요. 그래서 한 80%는 교육과정의 내용 심하고 한 20%는 아이들이 교과서에 없는 부분을 새롭게 배우게 될 텐데, 교과서에 없다고 중요하지 않은 게 아닙니다. 일단 이거는 작년 한양대 수리 논술 문제였어요. 이제 수리 논술 문제였고, 이제 경시를 하지 않은 친구들이나 논술학원에서 알려주는 풀이는 이러한 풀이에요. 근데 이거는 경시반 친구들은 사실 메넬라우스를 쓰면 이렇게 바로 세 줄 만에 끝나거든요. 그래서 이러다 보니까 사실 교수님들이 이 수리 논술을 출제하는 교수님들이 메넬라우스를 모를 리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교수님 눈안에 무조건 들겠죠. 그래서 KMO를 준비하는 친구들이 대부분 가는 대학교가 영재고랑 과학고예요. 그래서 2023년도 연세대학교 홈페이지에서 가져온 수리논술 지원율이랑 합격률이고, 여기는 의대 논술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영재고랑 과학고는 수리논술에서 지원자가 10%도 안 되는 반면에 총 합격자는 60%예요. 네. 10% 전체 10%지만 합격자의 대부분은 영재고 과학고 출신이고, 이렇게 수리 논술 지원율과 합격률이 높은 이유는 이제 이런 KMO 덕분이다 라는 걸 할 수가 있고, 올해 논술은 고대도 수리 논술을 추가했죠. 원래 고대가 한동안 수리 논술이 없었는데 올해 입시부터는 고대도 수리 논술을 추가해서 확실히 KMO를 배우면 많이 유리하다. 네. 자, 그래서 어머님들이 그럼에도 이제 KMO를 선택 못 시키는 게, 자, 선행을 약간 좀 덜하긴 해요. 사실 심화 과목이기 때문에 덜하긴 하지만 저희가 커리큘럼을 좀 바꿨어요. 바꿔도 잘 애들 갈 친구들 잘 가고 할 친구들 열심히 해가지고 커리큘럼을 이렇게 봐서 바꿨고요. 이제 주 2회 저희가 지금은 선행 수업이 진행이 됐는데, 이제 9월부터는 모든 반이 다 주 3회 선행 수업이 같이 진행이 되고요. KMO가 5월 중순에 끝나요. 5월 중순에 끝나면 8월 말까지 저희가 선행 집중 기간이라 이 부분은 선행 위주로, 그리고 고등수학 기출풀이 위주로 진행이 됩니다. 네, 그래서 KMO 준비하면 선행을 못한다는 거는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는 게, 수능 직접 출제 범위를 저희 경시반 커리큘럼에 모두 들어가 있으니까 중2 8월 말까지는 저희가 끝내드릴 테니까 네, 걱정하지 마시고 믿고 보내시면 됩니다. 자, 이제 확실히 영재학교가 느는 건 앞에 2부에서 설명해 드렸고요. 영재학교가 늘다 보니까 확실히 대치랑 목동 경쟁학군지에서는 KMO 열풍이 많이 불고 있어요. 그래서 혹시 뭐 네이버 지도나 뭐 지도 앱에다가 그냥 대치동 KMO 학원만 쳐도 한 20곳이 넘게 나와요. 그쵸? 이제 목동만 치면 어라? 3개밖에 안 나오는데 목동 경시과목만, 목동 CMS 경시반만 400명이에요. 그래서 이 동네 중1 초유 친구들은 대부분 경시를 경험하고 경시 학원들이 점점 다시 유행을 타고 있습니다. 네, 일단 그럼 경시는 왜 CMS냐고 하면 당연히 일단 실적이 잘 나오니까. 그렇죠? 압도적이에요. 다른 학원에 비해서 압도적이고, 압도적인 건 당연히 우수한 시스템이 있어서입니다. 이제 저희는 항상 단계별로 구성이 되고 단계별로 교재가 달라요. 교재가 다르고 트렌드에 맞게 아까 말씀드린 랩 연구소에서 매년 교재를 업데이트하고 새롭게 만들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는 저희가 파이널 기간 10번에서 12번 정도 모의고사를 실시하게 되는데, 이제 모의고사 보면 이제 OMR 마킹까지 실제 시험에 앞으로 있을 많은 시험에 대비하는 OMR 마킹까지 연습도 하고, 이제 시험만 보면 끝나는 게 아니고 온라인으로 풀이까지, 오답까지 완벽하게 해서 시험 대비 훈련에 최적화시킵니다. 네. 그리고 이거는 제가 이번에 오게 되면서 새로운 관리 시스템을 만들었는데요. 기존에 있었던 부분 말고 노란색 부분은 이제 9월부터 시행될 새로운 시스템입니다. 일단 오답 테스트를 만들 거예요. 저희 경시반 친구 한 명이 보이는데, 여태까지 틀렸던 오답들 한 달 정도 오답 정도가 쌓이면 30-40문제가 되겠죠? 그 부분을 테스트로 한 달마다 볼 거예요. 한 달마다 보면서 일단 매주 보면 당연히 아이들이 그 주에 틀린 거는 바로바로 이제 암기해서 풀 수도 있으니까 한 달 동안 누적해서 볼 거고, 그리고 공휴일이랑 겨울방학 때는 오전 10시에 등원을 시킬 겁니다. 네, 오전 10시에 등원을 시켜서 확실히 공부 습관을 잡아야 되고
수학 사고력이 가장 효율적으로 클 수 있는 나이에 확실히 많이 시킬 거고요. 그리고 경시반 2학년 전원을 서울과고에 지원시킬 거예요. 왜냐하면 영재고 서류 탈락자가 은근히 있어서 2학년 때 확실히 지원을 해보고 결격 사유가 있나 없나, 학교 생활은 잘하고 있나 없나도 확인할 거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최근 3년 동안 서울과고 조기 입학을 경시반에서만 3명을 만들었어요. 이제 우선 선발로 3명을 만들었는데, 그런 노하우랑 올해 지난주 금요일날 영재고 2차 전형 발표가 났죠. 이제 경시 경험이 있는 친구들은 80%가 합격을 했어요. 그런 노하우랑 비법을 제가 8월 13일 원내 설명회에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고등교과 완전 정복 전략에 대해 설명을 해드릴게요. 고교 1등급이랑 자사고 또는 의대에 가서도 의대 준비할 때도 1등급을 만들 수 있는 저희 중계 CMS의 프로그램과 시스템에 대해 설명을 해드릴 텐데요. 일단 저희는 크게 고1 과정을 하는 프리-GSH 과정과 수능 범위를 다루는 GSH 과정, 그리고 그 이후 1등급을 완성하는 메디컬 반인 MC반으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일단 프리-GSH 과정은 3과정으로 총 이루어지고요. 저희는 기본과 응용과 심화의 중요성을 알기 때문에 각 과정마다 기본, 응용, 심화로 점차적으로 이제 발전시켜 나갑니다. 근데 이제 공통수학 1을 기본으로 하고 그 다음 과정에서는 응용을 할 동안 공통수학 2를 기본으로 하고 이제 심화, 응용 이런 식으로 점차적으로 이제 발전시키는 과정이고요. 이제 이렇게 고등수학을 3과정에서 끝내면 이제 GSH 과정에서 이제 수능 대비를 하게 됩니다. 이제 이건 GSH 과정이고 똑같이 기본, 응용, 심화 과정으로 이루어지고, 심화 과정이 끝난 과목은 저희가 이제 고난도로 대비를 시켜요. 이제 이렇게 대비시키는 프로그램은 똑같은데, 이제 저희 자체만의 관리 시스템이 GSHMO랑 온라인 주간 테스트, 피드백 테스트거든요. 이제 GSHMO를 이제 설명을 해드리면, 이제 요 동네에 있는 고등학교나 뭐 강남에 있는 고등학교 내신 평가를 60분 동안 진행을 해요. 아이가 만약에 고등수학 상하를 배웠으면 고등수학 상하 내신 평가를 똑같이 60분 동안 보고, 고1 모의고사를 보는데 사설 모의고사로 볼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나라에서 보는 모의고사 애들이 몇 번 풀어본 문제들도 있어서 이제 출제가 안 된 사설 모의고사로 보게 해서 정확하게 이제 아이들을 진단할 거예요. 이런 식으로 보게 되면 성적표가 이렇게 나옵니다. 성적표가 나오면 아이의 등수, 그리고 실제 모의고사를 봤을 때 등급, 그리고 틀린 단원과 약점 부분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통해 저희가 한 달에 한 번씩 보는데 틀린 문제로 약점을 파악하고 사설 모의고사 등급 컷으로 현재 아이의 정확한 위치를 파악할 수 있고요. 내신형 문제들을 대비하면서 시간 관리력도 확보할 겁니다. 자, 두 번째로 아까 말씀드렸던 온라인 주간 테스트인데, 이 동네 수학 A 받는 비율이에요. 이제 을지중이나 학예중 같은 경우는 A 받는 비율이 28.3%, 학예중은 32%인데 사실 수학에서 B가 뜨면 자사고는 좀 힘들고 과학고도 진짜 면접을 잘 보거나 그래야지만 가능해요. 그러다 보니까 수학 내신은 정말 중요해서 저희가 온라인으로 주간에 이렇게 내신 테스트를 봐요. 중1 친구들은 중1, 중2는 중2, 중3은 중3 이렇게 온라인 테스트가 진행이 되고 있고, 네, 그렇게 해서 중등 심화도 완성하고 내신 수학 A의 기틀 완성이랑 수행평가까지 대비를 합니다. 평소에 학기 중에도 진행이 되기 때문에. 그러면서 저희가 이 부분은 뭐 80점 이하는 피드백을 계속해서 또 다른 시험지로 보게 되고요. 그렇게 해서 약점도 극복하고 내신 관리도 평소에 시키고 있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고등관에서 매주 보는 피드백 테스트예요. 보통 테스트 같은 경우는 한 80% 정도만 맞아도 통과를 시키는데, 이제 고등관에서 보는 이 테스트 같은 경우는 OK 사인이 나야지만 통과해요. 무조건 100점이고, 100점이더라도 이제 풀이가 좀 엉성하다 하면 OK 사인이 안 납니다. 그래서 OK 사인이 날 때까지 계속해서 테스트를 보게 되다 보니까 기본 과정에서는 빈틈없는 기본이 되고, 응용 과정에서는 응용을 잘 시킬 수 있고, 어려운 과정인 심화나 고난도 할 때도 확실히 아이들이 어떤 부분을 못하는지, 약점이 없는지 그런 부분 확실히 점검하면서 넘어갈 수 있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번은 그냥 단순 오답 정리가 아니고 만점 맞을 때까지 계속 무한 테스트를 진행을 해서 빈틈없는 개념과 응용을 한 상태로 수능 범위를 끝내게 되고요. 수능 범위가 끝나게 되면 이제 이과 탑반,
올해부터 이름이 바뀔 메디컬 반으로 바뀌게 되는데 이제 MC 과정입니다. 네. 그래서 일단 이거는 네, 대부분 아이들이 특목고에 입학을 하기 때문에 미적분이랑 고등기하까지 다루면서도 이제 수능 직접 범위인 네, 다른 과목 수능 직접 범위의 과목들을 모의고사랑 최고 난도로 이제 고난도도 아니고 최고 난도로 저희가 대비를 해요. 네, 그리고 모의고사랑 계속 이런 부분이 진행이 되고 이제 면접 기간 때는 저희가 특목고 면접도 직접 봐주면서 아이들의 합격까지 끝까지 책임지고 있습니다. 네, 저희 이제 레벨 구성인데 기본 응용 심화는 사실 이제 시중에 있는 문제집 중에서 제일 아이들에게 적합한 문제집으로 준비를 했고요. 제일 중요한 건 고난도랑 최고난도인데 뭐 문제집을 사면 쉬운 문제도 많고 어려운 문제도 많다 보니까 이제 문제집을 사서 사실 절반 정도만 풀고 안 쓸 때도 많잖아요. 그런 부분이 없게 아이들 지금 단계에 맞게 저희가 편집해서 자체 교재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자세한 프로그램은 8월 14일 수요일 네, GS강 원내 설명회에 참석해 주시면 많은 설명, 자세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선생님과 아무튼 하나 안내해드릴 게 있어서 안 들어도 돼요. 연수관에서 추천 이벤트를 마련을 했습니다. 잘하셨어요. 이러고 싶은데요? 되게 좋아 보이죠? 다 했는데. 그러니까 재원 선생님이면 추천해 주시면 그 학생이 다니면 이런 게 있고 재원 선생님이 아니더라도 입학 테스트를 봤는데 야 너도 같이 보자 라고 해서 이게 되면 일단 응모만 해도 뭐 커피를 주고 이게 되게 좋아 보이는데요. 3명 이상이면 샤넬 뭘 준대요. 와이프한테 시켜서 좀 이런 게 있으니까 많이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내용은 제 실업 홈페이지에 이벤트 메뉴에 있다니까 한번 참석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 로봇 청소기가 탐나네요. 제가 설명회 오늘 준비 드렸는데 마음에 드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문자가 갔을 건데요. 문자 못 받으시는 분은 이 QR로 접속을 해주셔서 오늘 설명에 뭐가 좋았고 뭐가 아쉬웠다 의견을 주시면 제가 다음 설명회 준비할 때 그거 참고해서 좋았던 부분 더 강하게 하고 아쉬운 부분 좀 보완해서 다음 설명회 때는 훨씬 더 좋은 설명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명님 보내주신 분 해가지고 커피 쿠폰도 싸드릴 거니까 오신 김에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설명이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더운데 오셔서 감사드립니다. 가시는 길 무사히 귀가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